안녕하세요. 네, 저는 열정문 신념학원 대표원장 맡고 있는 이동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뭐 인사를 좀 제대로 해야지 설명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어머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진행할게요. 좀 중요한 설명에 진행해줘 보죠. 네. 일단은 개편된 거는 유튜브 가시면 많이 볼 수 있으시죠. 그냥 거기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은 거기 가서 들으시고요. 거기서 못 듣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킬러문항 없는 수능 1세대라고 했죠, 그죠? 그렇지만 어머니 표준점수라고 아세요? 표준점수가 뭐냐면은 수험생 전체 평균 있잖아요. 그 평균 대비 우리 아이의 성취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수학이 어렵다. 수학이 어려운데 얘가 잘 봤어. 그럼 표점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냥 수능 난이도가 평균이다. 이거는 130. 수능 평균 표점이 130이면 평균이네. 120점대다. 물수능이네. 140점 이상이다. 불수능이네 하는 거예요. 재작년에 수학 표준 점수가 되게 높아졌거든요. 왜 높아졌을까요? 수학 시험이 어려워졌을까요? 밑에 깔아주는 수원수투 공통 과목이죠. 문과 애들이 다 깔아주니까 수학을 잘 보는 애들이 표점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과 애들이 막 문과로 침공하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중요한 거는 뭐냐, 표준 점수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올해 수능 난이도 표점 140 수준. 대단한 불수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수능으로 나왔다. 그 다음 영어는 90점 이상이 1등급이죠. 1등급 4%잖아요. 올해는 5% 수준이 영어 1등급이다. 영어도 어려웠다. 지금 간단하게 리뷰 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가 주요 15개 대에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요 한 15개 대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초등은 막 스카이 막 이랬는데 점점 꿈은 낮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주요 15개 대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런 것만 있어요. 애도 되게 착해. 그리고 어머님도 되게 착하고 성실하죠. 애들이 그냥 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갔어. 고1 때부터 내신 열심히 했어. 동아리도 열심히 했어. 온갖 거 다 열심히 했어. 학교 비교과도 진짜 열심히 했어. 수능 모의고사도 진짜 열심히 했어. 다 열심히 했는데 내신 등급 한 3.45등급. 수능 평균 뭐 한 3등급 이상. 그 다음에 비교과도 어설퍼. 근데 나는 다 열심히 했다니까. 그런 애들은 열심히는 했는데 대학을 잘 못 간다. 그래서 엄마의 선택과 집중과 정보력이 중요하다. 즉 몰빵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중2 이하 애들 말고요, 어머니.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 이런 거요. 학생부 우수자 애들. 그냥 목동권에서 내신 2등급 이내 들어오면은 수능 전국 꼴등이라도 주요 15개 대를 교과나 종합 전형으로 할 수 있어. 학생부 우수자면. 그 다음 학교 전교 꼴등이야. 근데 수능 2등급 이내 들어왔어. 그럼 정시 전형으로 주요 15개 대 갑니다. 여기 A그룹 애들 있잖아요. 수능도 잘해.
2등급이냐, 내신도 2등급이냐. 얘네들은 전략이 필요 없이 그냥 15개 되는 눈 감고 가. 그래서 극단적인 이 선택과 집중 전형 같은 걸 보면은 학교 안가 검정고시 고1 끝나고 자퇴하는 애들 있잖아요. 올해가 최대입니다. 고1 딱 끝나니까 강남권 내신 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내신 개판이잖아요. 보통 고1 중간고사 성적으로 고3까지 가거든요,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성적을 생각해보시라고요. 고1 때 내 성적, 고3 때 내 성적. 드라마틱 변화가 대부분 없잖아요. 고1 끝나니까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1 자퇴하고 얘네들 뭐예요? 검정고시 본 다음에 재수종합반 수능 전문 학원을 가는데 강남에는 그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수능 몰빵 전략으로 간다. 자, 근데 올해 학생부 우수자 전형 2등급이는데 어머님 애들은 몇 등급제예요 지금? 5등급제잖아요. 자, 그러면 서울 주요 15개 대가 내신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변형될 거고 수능 최저가 엄청 강화해서 붙을 거예요. 그 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가 거의 안 붙었었거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등급 플러스 비교과. 비교과의 핵심은 교과 세트. 그죠? 그걸로 봤는데 수능 최저가 학생부 종합 전형도 붙을 거예요. 요즘은 뭐냐면은 기존에는 몰빵 전략이 필요했는데 주요 15개 대회 정도 가려고 하는 상위권 애들 있죠. 상위권 애들은 교과 등급도 잘 따야 되면서 합쪽으로 갈 거면은 교과 세트 관리도 잘해야 되면서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니까 다 잘해야 된다. 상위권 애들은 입시 부담이 늘어났고 80% 이후 애들은 입시 부담이 줄어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큰 틀 던지고 막 쭉쭉 들어갈게요, 어머님. 자, 그래서 이제 요번 수능날 아침 6시 16분에 아빠가 아들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아들 오늘 추우니까 든든하게 입고 수능시험 잘 봐. 저녁에 집에서 보자고 아빠 먼저 사랑해라고 짠한 카톡을 보내니까 아빠가 아들이 바로 답을 합니다. 아빠 나 아직 고2야. 그래서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철저한 무관심. 애가 몇 학년인지도 몰라요. 애가 엄마한테 엄마 배고파 뭐 해줘 하는데 아빠한테는 한마디 안 돼요. 엄마 어디 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중요하다. 다시 지금 얘는 어디 차입니까, 어머님? 목차 갈게요. 이거 없어요. 자,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수능 통합 입시 개편 어머님 아세요.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저런 건데 거기에 따라서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과목 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습관 잡아줘야 되고가 제가 쭉쭉 치고 나가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설명할 때 꼭 목차 얘기하거든요, 어머니.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이 뭐에 신경 제일 많이 쓰냐면 목차역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강성태 아시죠? 목차 공부법. 자, 지금 저희는 어머니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어머니 나는 내신 잘했다. 그럴 수도 있고 나는 내신은 별론데 나는 수능 잘했다. 이런 어머니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신형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엄청 실패한다. 그래서 우리는 수능 강점형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상위권은 수능 최등급이 붙고 목동권 고등학교는 얘들아 내신 열심히 준비하면 수능 잘 나오게 해줄게 라는 수능형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수능형에도 진화시켜야 돼요. 근데 수능은 되게 단편적인 거 낼까요? 아니면 큰 연계 낼까요? 뭐 연계? 목차 연계에서 수능 시험은 나온다. 근데 목차를 딱 보면 목차는 대목차가 있고요. 중목차가 4개에서 6개 중목차가 있고요. 각각의 중목차에는 소단원명이 있고요. 소단원명에는 학습 목표가 있어요, 어머님.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이 학습 목표 쓰고 하시죠?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어머니 안 봤잖아요. 보긴 봤는데 신경을 안 썼잖아요. 신경을. 근데 지금 중학교 내신은 학습 목표에서 내신 시험이 나온다. 그래서 애들한테는요. 엄마가 뭐 공부해야 될지 몰라라고 하면 학습 목표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도 그냥 한 8, 90점대는 나올 수 있다. 다만 중학교는 학습 목표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목차와 대목차 연계 해가지고 시험 나오는 게 수능형 학습이다. 그래서 목차 공부법, 목차를 보면서 지식의 흐름, 목차를 남기는 천지틀, 그죠? 그 다음에 목차 보면서 마인드맵,
목차 보면서 중얼중얼 설명하는 거. 그래서 목차 공부법이 대단히 중요하고 강성태 목차보다는 동아샘 목차 공부법 유튜브 가서 치시고요.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애들 보여주세요, 님. 아들 공부를 잘하려면 목차가 되게 중요해. 그 다음 목차가 지식의 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은 지식이 막 섞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 파트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저희 옛날에 막 깜지 열심히 할 때 진흥왕이 세운 비석은 무슨 비석인가 내신에 일어났잖아요. 제일 막 깜지로 진흥왕 순수비, 진흥왕 순수비, 진흥왕 순수비 엄청 외웠는데 진흥왕이 어느 나라 왕일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빽하니까 삼국의 전성시대 고려 신라 백제 신라의 붕을 이끈 진흥왕 목차로 뒷펜 빽 한 다음에 마인드맵 그리는 게 수능 시험에 강한 아이가 되는 거다. 되셨죠? 다시 수능은 여러 개념 연계 시험이니까 목차 기반으로 연계 공부해야 된다. 두 번째, 수능은 엄청나게 많은 읽기 시험이다. 그래서 읽기력이 좋아야 된다. 수능은 팩트를 묻는 것보다는 왜 그런지에 대한 응용을 묻는 시험이다. 그래서 심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딥앤백 공부법을 통해서 지식을 구조화시킴으로써 중학교 때 배운 게 고1에 기억나야 되고 고1 때 배운 게 고3 수능날 기억나는 학습법을 갖춰야 된다. 이게 메타인지 학습법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목차 기반 메타인지 학습법을 습관화시키는 게 개념학습에서는 어머님이 도와줘야 될 유일한 거. 학원 뺑뺑이 굴려봤자 영어 한 3, 4등급. 결국에는 지가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를 습관화시키는 거고요. 저는 이제 옛날부터 영어 열정마시고 영어학을 하고 지금 하지만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공부법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열정마시님이 구단지 상가에서 조금 학교 오픈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그때 애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툭 먹고 전성시대라서 막 하이스트 조금 엄청 몰릴 때였는데 저희 학원은 그때 한 30평대 조그만 학원 오픈했는데 애들이 몰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상위권 학부모님들은 이 전단지를 찢어보십시오. 소외받는 자들이요 열정마시는 분들이라. 목동 유일 중하위권 영어전문 그 20년 전에 제가 그렇게 오픈을 해서 그때 공부 못하는 애들 저희 학원에 반좀비 상태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걸어와서 제가 걔들 키워가지고 학원을 키웠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되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티칭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였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학습 코칭 쪽으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얘들한테 문법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하면 배운 문법을 안 까먹게 해주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중학교 때는 투 부정사만 나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목차 연계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투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연계시험 나와요. 대절, 명사절 이런 게 연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은 목차 기반으로 마인드맵 그리고 설명해봐. 이걸 저희가 시스템화 시킨 거예요. 다시 저는 오늘 이 설명이지만 그냥 수업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어머니 다른 학원 설명회 가시면은 집에 가시다 다 까먹잖아요. 제가 안 까먹게 해드릴게요. 이건 메타 키머 클래스 방식인데 일단은 저는 어머님 애들 2028 개편에 맞춰서 대학을 잘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시행착오 없이 잘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초등부 어머님들은 다들 되게 위에를 탁 쳐다보시고요. 중3쯤 되시면 저 건대 정도 이제 점점 뭐 낮아지고 하는데 같아요. 제가 한 20년 동안 대학 잘 간 애들 봤거든요. 어머니.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예에 맞는 지원 전략을 잘 짜내가 대학을 잘 가. 다만 학습 전략, 내신 2등급, 수능 2등급 수준은 맞추면서 지원 전략 한 애들이 대학을 잘 가. 그 다음 중3 때까지는 상위권 애들은 특목고 준비한 애들이 떨어지더라도 특목고 잘 가. 왜냐면 열심히 하거든. 그 다음에 진로가 미리 정해져 있거든. 그 다음에 특목고를 들어가려면 수능형 아이로 진화해야 되거든. 두 번째는 각 과목별 심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있거든요. 언니. 영어는 뭐 때문에 힘들고 국어는 뭐 때문에 힘들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준비를 잘한 애가 대학을 잘 가. 그 다음 결국 지가 공부를 알아서 잘 하는 애가 대학을 잘 가. 이걸 가지고 제가 중목차를 짰어요. 언니. 그래서 2028 입시 개편에 따라서 어떤 지원 전략이 유리할지를 오늘 아실 거고요. 챕터 1, 중챕터 2 올바른 학습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지가 중챕터 2, 중챕터 3 우리 아이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전략과 학습 전략과 고교 선택 관련. 그
그 다음에 엄마가 도와줘야 될 거. 챕터 1, 2, 3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인드맵, 목차 기반 마인드맵 그리고 이걸 어머니들 집에 가시면서 우리 원장님한테 설명을 다 하고 집에 가시면은 3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잘 모르겠으면 집에 가다가 언니한테 전화하셔가지고요. 막 계속 설명하세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그냥 어머니 한번 열정을 신경 한번 가봐 이렇게 스타디 파인더 가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목차 기반으로 마인드맵 그리고 중얼중얼 설명하는 거. 이거 저희 학원의 메타 피반 문법 학습.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 요게 메타인지 학습법의 큰 틀 개요예요. 그래서 저는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중챕터 1, 2, 3, 4로 제가 딥하게 가다가 진흥왕처럼 제가 중간 빽 하면서 어머님들한테 지식을 구조화시키면서 안 까먹게 설명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되셨죠? 좀 갈게요. 첫 번째 할게요. 자, 통합수능이죠. 어머니 9사번 때가 문이과 통합수능이었다가 다시 34년 만에 부활했어요. 그죠? 문과든 이과든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내신 5등급 상품평가. 저는 15등급이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이제 수능 1세대 15등급이었는데 그 다음 2001년도부터 9등급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2023년도에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1세대. 그 다음에 고교선택 가이드 등등등 가이드. 요런 게 변한다. 그 다음 대학 이렇게 변했다. 다시 지금 현재 중3 애들 이제 이슈 알려드릴게요. 수능 관련된 중3, 고1, 고2, 고3 애들 이슈. 자, 지금은 문과든 이과든 지금 국어에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죠. 엄매하고 화작. 수학은 수원, 수투 같이 보죠. 근데 학통 문과 애들, 이과들은 대부분 뭐 봐요? 미적분 아니면 기하. 그 다음에 탐구는 문과 애들은 사탐 2과목. 이과 애들은 과탐 2과목 보잖아요. 근데 이과 상위권 이과 대학은 우리 학교 들어오려면 우리 이과 공대로 들어오려면은 미적 아니면 기하 선택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 과 들어오려면은 과탐 선택해야 돼. 근데 문과는 그런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과는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수능 점수를 엄청 잘 봤다 했죠. 뭐 덕분에? 수원, 수투를 문과, 이과 지금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문과를 깔아주니까 표준 점수를 엄청 좋은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수학이라는 표준 점수 때문에 원래는 얘가 경희대 물리학과나 건대 컴공 가야 되는데 문과로 들어가니까 연대 경영학과를 갈 수 있더라. 어떤 것 때문에 높은 수학 표준 점수 덕분에 애들이 저렇게 침공을 하더라. 자, 근데 어머님 애들은 문이과 수능을 같이 봐요, 따로 봐요? 같이 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거예요. 얘가 서울대 인문 들어가요. 98점으로 서울대 인문 갈래가 어디로 갈 수 있다? 연대 치의학과로 문과에도 이과로 갈 수 있고 이과에도 문과로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시대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문과 침공 현상인데 문과도 누구의 영토다? 수학 잘하는 이과 아이들의 영토다. 그러니까 지금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잖아요, 언니. 그러면 모든 영토를 가질 수 있다. 침공 이런 건 지금은 침공인데 어머님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그냥 이렇게 교차. 그래서 어떤 거 공부 잘해야 돼요?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가볼게요. 지금은 독서 문학이 공통이고 선택 있고 수학도 수원, 수투고 저거 택일이고 사탐, 과탐 저건데 지금 개편안 보면은 화작하고 엄매가 화법과 언어, 독서와 문학이 비문학, 문학 저거 같이 보는 거잖아요. 문과든 이과든. 국어는 별 달라진 게 없다. 수능이 그래서. 그 다음 수학 같은 경우도 대수가 현재 수원이 대수로 바뀌는 거거든요. 언니. 현재 수투가 미적분 원으로 바뀌는 거고요. 현재 미적분은 어머님 때는 미적분 2로 바뀌는 거다. 그 다음 학통 저거 문과 수학이잖아요. 수원, 수투, 학통. 이과든 문과든 이제 수능을 어떻다? 같이 본다. 다만 심화 수학이 있어요. 미적분 2하고 기하 파트인데 저걸 수능에 넣을지 안 넣을지는 내년 4월쯤에 결정을 할 거다. 근데 저걸 넣게 되면은 사실 문이과 통합 수능이 의미가 없어요. 이과 애들은 또 다 저거 준비할 거고. 다만 저게 수능 과목으로 들어오면 이과 애들은 대수, 미적분 1, 학통, 기하랑 미적분 2 공부를 5과목 다 해야 된다.
부담이 엄청 늘어나는 거야. 근데 저거는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 고1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잖아요. 저게 수능 문제예요. 그죠? 자, 근데 통합사회는 원래 쉬워요, 어머니. 근데 통합과학이 어려워요. 근데 문과에도 통합과학을 봐야 돼요, 수능을. 근데 이과 애들한테 밀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슈는 뭐냐면은 통합과학을 잘 보면은 표점을 높게 받을 수 있고 수학을 잘 보면은 표점을 높게 받을 수 있어서 정시에서는 대단히 유리하다. 자, 좀 더 가볼게요. 지금 어머님들 이제 고1 올라가면 배울 거예요. 공통국어 원투, 공통수학 원투, 공통영 원투, 통합과 원투, 통합사회 1학기, 2학기 이런 용이에요. 자, 고1 때 배우는 것 중에서 수능에 뭐가 나와요? 통합과 원투와 통합사 원투 온다고 했죠? 통합사회는 이과든 문과든 쉽게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 다만 통합과학, 문화센스 다 나오는 통합과학이 관건이다. 고2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이잖아요. 저렇게 빨간 게 수능 과목이죠. 고2 때 배우는 수능 과목. 그 다음 고2랑 고3 때는 진로 선택 과목 배우죠. 융합 선택. 저거는 절대평가. 되셨죠? 요렇게 배운다. 자, 내신 5등급제를 좀 가보면요. 지금 1등급 4, 2등급은 11, 3등급은 23, 4등급 40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머니 때들은 1등급 몇 퍼센트? 그냥 2등급, 현재 2등급이 어머님 애들은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 그 다음 34%가 2등급이잖아요. 현재 3.6등급 수준애가 어머님 애들은 2등급이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는 학생부 위주, 학생부 교과전형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슈가 많다고 했어요. 그죠? 수능 최저 등급이 생길 거다.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별로 없었는데 대부분 수능 최저가 생길 거다. 내신 못 믿으니까. 자, 요런 변화가 좀 있을 건데 상위권 애들은 그래서 교과 등급은 기본적으로 일반고 갈 거다. 그냥 서울형 자사고 정도 갈 거면은 1.5등급. 자, 보세요. 특목고는 2등급 34%. 2등급 넘어가면 좀 힘들어. 그 다음 양정고나 강서고나 목동고 수준은 한 1.5등급. 나머지 1등급은 현재 2등급 애들 정도가 주요대 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나머지 애들은 1등급 따야 된다. 그래서 이 특목고 이제 이런 변화 때문에 고교 선택에 대한 이슈가 하나 제가 짚어드려야 돼요. 고교 선택에 대한 이슈를 짚어드려야 된다. 상위권 애들은 준비를 다 해야 된다. 그죠? 자, 이렇게 가는데요. 요거는 자료는 현재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뭐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문과애들 현재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인서울이에요, 어머님. 인서울 갈 거면은 서울권 자연계 2.68. 그죠? 서울권은 자연은 2.31 등급. 요 정도 나와야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인서울대를 갈 수 있어. 그러면 현재 2.3, 2.7은 한 3, 4% 되겠죠. 그죠? 1.5등급 수준으로 보면 되고요. 이제 이걸 환산해서 알려드릴게요. 교과 전형회가 가야 할 학교는 공부 안 하는 애들. 이렇게 빨리 넘어갈게요. 교과만이 챙겨야 할 고교수도 보시면 되고, 학종은 아까 인문은 한 2.3이었는데 학종은 인서울 가려면 3등급 수준. 그죠? 아까 제가 어머님 애들 2등급은 3.6등급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현재 2등급이 어머님 애들 때는 3.6등급. 그러면은 이제 등급이 대략 나와야 돼요. 그죠? 이 정도 가야 되는데 제가 요지는 학종으로 갈 거면 저 정도 내신 등급을 따야 돼. 이거는 보시면은 자료 제가 다 드렸으니까 보시면 쉬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등급이 펼쳐졌으니까 현재 등급을 가지고 어머님 애들 좀 환산을 해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1.3등급, 1.6등급. 그럼 어머님 애들의 고교 선택 기준은 명고 갈 거면은 1.5등급 정도 딸 수 있느냐. 다 고교 선택이 기준이어야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2등급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자연계 애들 같은 경우 학종으로 갈 거면은 2등급, 즉 2등급 못 딸 학교는 안 가는 게 좋다. 특목고도 몇 등급? 2등급. 명문고는 1.5등급.
그 외 일반고는 1등급을 딸 수 있는 고교를 가는 게 유리하다. 그걸 벗어나면은 학종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되셨죠? 여기서 특목고는 몇 등급 따면 된다고요? 2등급. 현재는 4등급이에요. 어머니 때는 2등급인데 현재는 4등급 정도가 2등급이거든요. 그럼 저희 지금도 그러잖아요. 왜 특목고 가서 4등급 넘어갈 거면은 안 가는 게 나쁘잖아요. 특목고 2등급 지금 그래서 특목고는 인기가 높아질 것이다. 그죠? 그 다음 특목고는 일단 과목 선택이 대한 게 되게 많잖아요. 학종이 유리해. 거기다가 원래 수능형으로 내시는 데서. 그죠? 그러면 상위권 애들은 학종 교과서 특과 수능 준비를 다 잘해주네. 2등급만 맞으면 끝나는 거네. 제일 유리하네. 두 번째, 각 목동에 있는 일반고, 명문 일반고 있잖아요. 거기 내시는 수능처럼 내. 그리고 교과서 특도 열심히 관리해 줄 거래. 그죠? 그러면 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는 1.5등급만 딴다면은 명문고가 유리한 거네요. 맞아요, 언니? 근데 내가 강서고 가서 한 2등급밖에 못해. 그럼 강서고가 유리하느냐? 아니면 그냥 한 양천고나 뭐 대일고 정도 가서 1등급 따는 게 유리하냐? 1등급 따는 게 더 유리하죠. 이걸 고교 선택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 다시 모분중학교 A등급 비중이 2학년 때는 A등급 국영수가 A등급 비중이 45%, 중3 되면 35%가 좀 낮아지거든요. 근데 45%가 고등학교 그대로 올라가면 한 2등급 정도 수준 되잖아요. 현재 중3이다, 우리가 중3이다, 우리가 중2다, 1학기 시험 봤다. 근데 A등급 끄트머리 같다. 그러면은 겨우 2등급 딸 수 있는 점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냥 개편되는데 중요한 거는 유리한 애들, 일반고 현행 지금 2등급 애들은 개편 1등급이잖아요. 1등급 따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특목고 현행 3, 4등급이 개편 2등급이잖아요. 그럼 특목고도 되게 유리해지는 거예요. 안 좋은 애들은 뭐냐면 지금 현재 명문고에서 3, 4등급 받는 애들 개편 2등급으로 환산되잖아요. 그럼 개편 2등급은 누구랑 싸운다? 특목고 애들이랑 싸우니까 불리하다. 그래서 2등급밖에 못 받을 바에는 일반고 2등급밖에 못 받을 바에는 그냥 명문고 말고 공부 안 하는 고등학교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2등급인 즉시 누구랑 싸워야 된다? 학생부 교과 종합을 특목고랑 싸워야 된다. 그래서 내신 등급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제가 여기 요점 정리해놨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형님. 네, 제가 뭐 개편 1등급, 개편 1.5등급일 때, 개편 2등급일 때, 개편 2.5등급, 개편 3등급일 때 그죠? 어떤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 학종은 일단 내신으로 승부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역자사고 2등급 넘어가면은 학종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요점 정리를 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돼요. 자, 저는 지금까지 뭐 얘기했어요, 어머니? 통합수능 1세대. 구사학번과 지금 어머님들 1세대. 그 다음 두 번째, 내신 5등급에 따라서 고교 선택 관련된 얘기를 좀 제가 드렸죠. 그리고 상위권 애들은 학교가 내신을 못 믿으니까 교과서 특과 수능 체제를 다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능형 학습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위권 애들 이거 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파트 1에서의 저의 요점 정리입니다. 다시 갈게요. 자, 이쪽은 우리 애가 지금 중학생이야. 34% 2등급 정도 들 수 있어. 그럼 무조건 어디 가는 게 유리하다? 특목자사. 우리 애가 한 이 정도 가서 한 1.5등급 정도는 맞을 것 같다. 2등급 넘어가면 안 돼. 34% 넘어가지 않는 한 1.5등급 수준 될 것 같다. 그럼 여기 가서 내신도 수능으로 내니까 수능형 아이로 진화되면서 내신 1.5등급이고 어머니 때는 블라인드가 되게 낮아져요. 학교에 대한 정보가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학교 입학사정관들도 얘가 어떤 학교 출신인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등급밖에 못해. 그럴까는 저쪽에 가서 1등급 때 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라고 제가 하고, 2028 개편 리뷰 제가 지금 말씀 다 드린 거 다 있어요. 다만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내신이 약화됐잖아요. 그죠, 어머니? 근데 우리 애는 이과고요.
10% 1등급이 아니라 얘는 2, 3% 1등급이에요. 근데 얘가 우수하다는 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수하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고2, 고3 되면 진로 선택하고 융합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물리 선택한다. 물리는 나는 이과 상위권이에요를 어필하는 거거든요. 물리 선택한다. 이과 애들은 그래서 물리를 지금부터 준비한다. 두 번째, 심화 수학과 수학 심화 관련된 거를 선택을 한다. 진짜 한 2, 3% 1등급 애들은 그런 거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걸로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교과세 특에 대한 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 뭘 관리해야 된다? 교과세 특에다가 나는 되게 우수한 이과예요 라는 거를 어필해야 된다. 그럼 이제 좀 이따 나오겠죠. 보세요. 자, 어머님 애들은 정시로 학종으로 대학을 가는 걸 우선 원칙으로 한다. 뭘로? 학종. 지원 전략은 학종. 그렇지만 정시로 대학을 갈 것처럼 공부를 한다. 되셨죠? 이게 지금 중2 이하 애들의 심플한 전략이에요. 자, 그러려면 뭐가 나와야 되면 진로 나와야 돼요. 자, 지금 어머님들 진로 안 나오면 고교학점제고 진로 선택이고 융합 선택이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얘는 꿈이 뭐예요, 어머니? 로봇공학자. 그죠? 그럼 얘는 연고대 기계공학과 쪽 갈 거야. 그죠? 그럼 어떤 과목 잘해야 돼요? 수학 잘해야 되고, 과학 중에서 물화생지 중에서 물리랑 화학을 좀 더 잘해야 돼. 이쪽은 공학 계열이니까. 그러면서 동아리, 보이로 올라오면 동아리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과세 특 저런 관리를 되게 잘해서 나는 지금 로봇공학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교과와 비교과에서 했던 거를 생기부에 녹여야 돼요. 그렇죠. 다만 로봇공학자가 나중에 면접 볼 때 저쪽 기계공학 교수님이 얘 고1, 고2, 고3 어떤 성적 본다고요? 고1 때 공통수학 원투, 고2 때 대수, 미적분, 기하, 그죠? 그러면서 얘가 상위권이야. 그러면 물리 선택했는지 보고 심화 수학 선택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교과서 특이 얼마나 녹였는지를 본다. 지금 비교과가 원래 동아리잖아요. 자율동아리. 그거 자율동아리 미반영, 수상경력 미반영, 독서활동 미반영, 봉사활동 미반영. 유일하게 반영하는 거는 교과세트. 교과세트가 뭐냐면요. 국영수, 과학, 사회 다 있잖아요. 그 모든 과목에 내 전공을 녹여야 되는 노력을 하는 게 교과세특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저희 아들이 고2거든요, 언니. 저도 우리 아들 이거 해주다가 제가 완전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도 포기했거든요. 네? 그 포기하면 누가 해야 돼요? 전문가의 손길을 얻어야 되겠죠. 제가 전문가를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자, 저런 거 다 미반영. 지금 교과세특밖에 없어. 자, 근데 원장님 로봇공학자하고 기계공학자하고 국어하고 어떻게 교과세특을 녹일 수 있어요? 자, 기계공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 기계공학 용어가 어려운 외래어와 한자어로 되어 있고 고등학생들이 공학 분야에 대한 흥미를 갖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기계공학 용어 대사전에 나오는 공학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노력을 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게 교과세특의 국어 파트에 들어갈 내용들이에요. 이거 심플하게 국어, 수학, 기계공학에 활용되는 함수, 영어, 기계공학, 뭐 영어 강의 영상, 사회, 기계공학과 우리나라 사회 연관성 탐구 저런 쪽으로 녹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애들은 절대 못하고요, 어머니. 엄마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대치동에 있는 이쪽 교과세특 쪽 하는 컨설팅 회사 쪽 되게 좋아해요. 저도 저희 아들 했거든요, 어머니. 근데 그냥 한 학기 때 한두 번 터치해 주는데 비용이 한 학기 때 비용이 한 400만 원 돼요. 근데 진짜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고1 때는 꿈이 뚱뚱하잖아요. 저희 아들도 저는 제가 우리가 의치한테 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대를 목표로 막 교과서를 관리를 했는데 성적이 어떻게 나와요, 언니? 저희 아들은 지금 한 2.8등급이 나와요. 고1 때 2.8등급. 2.8등급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반에서 5등급 하는 거예요, 그냥. 네. 2.8등급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의치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8등급.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400만 원 들인 그거는 헛돈 돈 날리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제가 넉 놓고 있다가 제가 붙어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찾다가 김과외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세요. 김과외 어플 다운받잖아요. 그러면은 학종 생기부 관리 이런 거 있어요. 교과 세트 관리. 근데 여기 보면은 연대, 서울대 생기부로 입학한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대치동에 있는 컨설팅 회사도 훨씬 잘해요. 돈도 그냥 한 번 한 20만 원 정도. 훨씬 싸고 잘해줘요. 애들이 20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만 용돈 더 주면 더 열심히 해줘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김과외를 해보셔라. 대학 이걸로 들어가는 애들이 훨씬 잘합니다. 다음 전공 관련된 과목 공부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전공 관련된 과목은 특히 잘해야 돼. 원래 최상위권 애들은요. 최상위권 애들은 전과목 다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최상위권이 아니야. 또 주요 과목 잘해야 되겠죠. 근데 상위권도 아니야. 한 중상위권이야. 그러면은 학종으로 들어갈 거면 학종 전공 과목은 특히 잘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다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과목을 더 잘해야 되는데 다시 어머님애들 수능 문이과 통합이죠. 표준 점수가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 수학도 문과든 이과든 내신 경쟁이 같이 하죠. 그럼 싸워서 승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어는 문과든 이과든 그냥 비슷해. 영어도 문과든 이과든 비슷해. 차이 나는 거는 수학, 그 다음 통합과 쪽에서는 점수 차이가 나. 상대평가니까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중위권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 준비 잘해야 되고 한 중상위권이다 라고 하면은 학종 전공 과목 잘해야 되고 그래서 상위권이다 최상위권이다 다 사면 좋고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거를 미리 잘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자 그러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어머니? 진로. 어머님들이 밤마다 드시는 네? 진로 소주, 진로를 잘해야 되는데 보세요. 진로가 나오기 전에는 계열이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계열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의 특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일단 절대문과 얘는 수학, 물리, 이쪽 지학이야. 이해를 해야 된다 했는데 이해를 못해. 방법은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 절대문과 애들은 어문계열과 인문계열에서 전공을 뽑는다. 되셨죠? 다음 문과인데 수학을 꽤 잘해. 그래서 문과 속 이과라고 하거든요. 이과 성향 문과 애들. 그 다음 얘네들은 경상계열과 사회계열과 교육계열에서 진로를 뽑아. 그 다음 이과긴 한데 물리 힘들어해. 기하까지 들어가는 건 힘들어해. 수학 꽤 잘하는데 밀려. 얘네들은 문과 성향 이과라고 하거든요. 쟤네들은 진로를 화학, 생명공학과 의학계열에 적합하고요. 의학계열에 적합하고 순수 자연계열 있잖아요. 그쪽에서 진로를 뽑는다. 그 다음 절대이과. 말 별로 없어.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혼자 가만히 있어. 엄마 말 거는 것도 싫어해. 근데 수학 잘하고 기하 잘하고 물리 파트 잘해. 절대이과. 쟤네들은 공학계열과 뭐 물리 지리 계열에서 전공을 뽑는다. 자 근데 자연계로 따지면 절대이과가 공부 잘할까요? 문과생이 이과가 공부 잘할까요? 얘들이 훨씬 잘하죠. 절대이과, 이과는 절대이과 애들이 잘하잖아요. 수학 엄청 잘하고 물리도 잘하고 그쪽으로 트인 애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절대이과 애들 어떻게 해요? 의대를 보내잖아요. 근데 의대는 사람하고 소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하고 소통이 좀 되는 게 이과 중에서 문과 성향이 있는데 사람 소통이 좀 더 잘해. 그래서 절대이과가 의대를 가니까 직업 만족도 조사하니까 의사가 되게 낮아. 네? 맨날 사람들이 와서 아프대. 그래서 절대이과가 의학계열 갈 거면은 그 강아지 하는 데는 뭐죠? 수의학과는 개는 말이 없잖아요. 개는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면 약학과 정도가 적합하지 사람하고 소통하는 과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더라고 전문가들이. 다시 갈게요. 원자력 우리는 절대문과고요. 중2예요. 이 앞으로 공부 어떻게 시켜야 돼요? 영어, 국어, 경쟁 하고 수학, 이과들이랑 싸워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정도로 수학을 좀 세게 시키고 사회는 고1 가서 해도 돼.
근데 물화생지 나오는 공통과학은 또 싸워야 되니까 공통과학은 문과도 같이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줘야 돼요. 원장님 이과생이면 문과인데요. 수학을 꽤 잘해요. 수학을 더 잘하게 만들어요. 통합과학에서 경쟁력을 더 있게 만들어줘요. 얘를 완전 이과로 바꿔버려요. 문과 성향 이과는 절대 이과로 바꿔버려요. 절대 이과는 그냥 하던 거 하면 돼. 할게요. 한숨이 이제 퍽퍽 나오시네요, 지금. 자, 지금 자연계열 뭐 이거 엄청 늘어나잖아요. 지과가. 그래서 문과는 아사, 이과는 과로사. 그 다음 진로 나와야 돼요. 오늘 숙제예요, 어머님. 우리 애가 절대이과인지 문과속 이과인지 이과속 문과인지 절대이과인지 문과인지 등등 그 파악하셔가지고 계열 뽑아가지고 진로를 뽑아야 돼요. 원장님 진로 왜 뽑아야 돼요? 진로를 뽑아야 뭐가 나온다? 학습 전략이 나온다. 어떤 과목을 더 잘해야 되는지 학습 전략이 나온다. 원장님 진로 왜 뽑아야 돼요? 고2, 3돼서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은 진로가 연관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진로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저런 전략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숙제는 커리어 넷이라고 있거든요, 어머니. 저 가셔가지고 이번 주에 아빠랑 엄마랑 얘가 한번 들어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게 전략의 시작이다. 다시 마치 정시로 갈 것처럼 수능형 학습 전략을 장착시키는 아이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저거는 원장님 어떻게 장착시켜요? 보세요. 얘들 시행착오 겪는 거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자, 이거는 실제적인데 여기 신서중학교 다니던 친구가 신서중학교 학력지수가 제가 2019년도 자료인데요. 신서중학교 학력지수가 한 86 정도 나왔어요, 언니. 그 다음 한가름고 학력지수가 99.3이잖아요. 그죠? 그럼 신서중학교에서 한 91, 2점 정도 평균 나왔던 애예요. 얘는 지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91, 2점은 몇 퍼센트? 한 30% 수준이잖아요. A등급 기준이. 그럼 30% 그대로 고등학교는 몇 등급이에요? 3등급 수준이잖아요. 근데 학력지수가 엄청 높은 한가름고를 들어갔어요. 그 지는 넣어서 돼서 너무 좋았대. 그 지는 지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어. 그래 한가름고 됐다고 엄청 좋아해서 막 저하고 막 뭐 저 선물 주고 막 그랬어요. 열심히 하라고. 얘가 고2 때 저를 한번 찾아왔어요. 근데 전학 갔대요. 어디로 전학 갔냐고 하니까 신서고 쪽으로 전학 갔대요. 왜 전학 갔냐고 하니까 쌤 제가 반에서 중간도 못해. 꼴등권이에요. 내신이. 그 다음 모의고사도 성적이 개판 나와요. 엄청 충격받고 고1 끝나고 신속으로 전학 갔더니 한 2등급 수준 나온대. 근데 모의고사는 여전히 안 나온대. 수능모의고사는. 그럼 너는 무슨 전형으로 대학 갈까라고 물어보니까 쌤 저는 내신 수능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신은 2등급 나오니까 교과 아니면 종합으로 가려고요. 아들 너 고1 때 몇 등급인가? 6등급이야. 너 교과 전형으로 인솔을 못 가. 그럼 종합 전형이요. 너 신소고 가니까 너 전공하면 동아리를 들어갈 수 있든 고1 때? 아니 고1 때 다 끝났대요. 그럼 학종도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요? 수능. 저 수능 개판인데요. 그럼 재수. 근데 이런 케이스가 엄청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래야 언니가 지금 우리 애가 점수 맞는 게 90점 정도면은 그건 30-40%예요. 그죠? 그거 가지고 공부를 잘한다고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만 제가 월촌중학교 수준의 90점 인정. 그 다음 모금중, 신목중의 90점 정도 약간 인정. 경쟁이 좀 있어.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 이런 수준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요. 중학교 때 평상시에 공부 안 해. 근데 학원 뺑뺑이 불렀어. 지 공부하는 방법 몰라. 근데 시험 기간 때는 바짝 벼락치기 했어. 그리고 시험 끝나고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다 까먹고 시험 끝나고 다 까먹고 학원 뺑뺑이 돈다고 다 까먹고 고등학교 한가운데를 닦았는데 여기는 내신이 완전 수능 응용 심화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내신도 안 나오고 수능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근데 이런 친구가 되게 많잖아요. 어머님은 어떤 친구였어요? 어머님은 수능형이었어요. 벼락치기하고 다 까먹고 이런 친구였어요. 즉 다시 우리 고1 때 통합사회 배우죠. 그게 수능 과목이죠. 그게 고1 때 배운 게 고3 수능 과목이죠. 근데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중학교 1, 2, 3학년 때 배운 그대로의 응집된 게 고1 통합사회고 고1 통합과학이에요. 그럼 중학교 때 내가 차곡차곡 쌓은 스키마로 고1을 맞이하면은 쉽잖아요. 그 다음
이 공부 습관을 가지고 고1 때 배운 게 고3 때 기억나야 수능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타인지 학습법, 오래 기억되는 스키마 학습법이 대단히 중요하더라. 다시 중학교 때 내신 얘가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운 고등학교 갈수록 내신도 안 나오고 수능도 안 나와. 그리고 중학교 때 공부법처럼 고등학교 가면 공부를 똑같이 해. 벼락치기 하고 시험 끝나고 다 까먹고 벼락치기 하고 다 까먹고 방학 때는 선행한다고 1학기 때 다 까먹고 다시 벼락치기 하고 다 까먹고 고2 때 다 까먹고 고3을 맞이했어요. 근데 고3 맞이했는데 얘들 이번 중간고사는 고2 때 수능 과목 중심으로 내가 내신을 낼 거야. 얘들 이번 모의고사는 고2 때 거 배운 게 고2 때 수능 과목 배우잖아요. 고3 때 다 나오고 난 다 까먹었어. 그때부터 헐 한다니까요. 그럼 그런 애들은 대부분 재수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게 하는 게 학습 전략이에요. 자, 그럼 원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런 거예요. 저희 학력고사 시대도 있으시잖아요, 일부. 그죠? 학력고사 저기는 그냥 단편 암기 수능형 학습으로 진화시켜야 되고 어느 정도 수능 2등급에는 논술 수능 고난도에로 진화시켜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저런 거는 뭐예요? 이제 좀 들어갈게요. 일단은 수능형 시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큰 지식을 낸다. 연계해서 낸다. 중학교 때 배운 스키마가 대단히 중요하다. 심화 문제 낸다. 읽을 게 엄청 많다. 그죠? 그래서 제가 목차 공부법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언어 사고력 읽기가 되게 좋아야 된다 말씀드릴 거고 수학도 심화 수학이 되게 중요하다. 자, 이거 진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저희 학원 오면은 보는 이 3Q 인적성 학습유형 검사인데요. 이거 서울대 팀하고 숭실대 팀이 만들었는데 중학교 때 공부 좀 못하더라도 언어 이해 능력이 135 이상이면 얘는 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해. 데이터가 훨씬 잘해. 왜냐면 저거는 읽기 능력이거든요. 그 다음 저기 보면 수 개념 능력이 있거든요. 저게 뭐냐면 심화 수학이에요. 유형 문제가 아니라 심화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는 능력. 저게 한 135 이상이면은 얘 고등학교 가서 성적 잘 나오거든요.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스키마거든요, 언니. 그러니까 천번 문제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스키마 능력. 저게 이제 높을수록 고등학교 가니까 공부를 잘하더라. 그럼 저는 스키마는 어떻게 하면 잘할지 가볼게요. 저희 애가 저 닮아서 되게 약간 성실하고요, 언니. 열정도 좀 있고 그리고 매사에 잘해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지 엄마 닮아가지고 약간 느리고요. 융통성이 대단히 떨어지고요. 네?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쨌든 제가 학원을 하니까 사실 열심히 다녔을 거 아니에요. 저희 학원 다니고 다른 학원 다니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고2가 되니까 제가 불안하니까 제 아는 친구가 스터디 코드 좋은 학원 밑에서 학습 코칭 열심히 하다가 독립해서 차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데리고 이제 거기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럼 네 아들의 스케줄표를 줘봐 하는 거예요. 스케줄표 줬어요. 네? 시험 기간 때는 사회 과목도 학원 다니고, 과학 다니고, 국어 다니고, 수학은 과외하고 학원도 다니고, 예? 온갖 학원 땡땡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짚더라고요. 네 아들 3등급, 근데 열심히 해 안 해? 열심히 해. 이러니까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찍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안 해되면 4등급이에요. 이 스케줄표로는.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 공부할 수 있는 타임을 확보를 못한 애들은 3등급 이상으로 가는 게 정말 힘들대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얘가 고1을 이렇게 굴렸는데 고3 때 못 받고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돼요. 못 받고. 우리 중학교 때 막 사회 뭐 이런 거 학원 보내다가요. 고1 때 보내다가 고2 때 끊잖아요. 그럼 금단현상처럼 애들이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럼 계속 학원 땡땡이 굴러가야 돼요, 어머니. 그래 재수해야 돼요. 얘는 영원한 3등급. 2등급 애들은 적절하게 학원을 보내.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시간 확보를 꽤 잘해. 얘네들은 2등급. 1등급 애들은 자기 필요한 부분 있으면 과외나 인강 활용하고 진짜 필요한 부분 있으면 학원 조금 다녀. 학원 3 자기주도 학습 시간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해. 얘네들은 1등급. 다시 가볼게요.
지금 어머님 애들은 거의 3, 4등급일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우리는. 아닐 수도 있지만요. 안 그러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보세요. 첫 번째 공부를 잘하려면 학습 시간 확보가 되게 중요해. 근데 우리 학과습 있잖아요. 티칭이 있고 지금 습득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황금 비율은 뭐냐면 1대2예요. 내가 2시간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으면 4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완벽하게 내 거가 돼. 그럼 지금 제가 보니까 학교에서 국영수가가 주당 30시간 정도 되거든요. 학원도 국영수가를 다 다니면 30시간이잖아요. 다시 죄송해요. 학교 국영수가가 한 15시간 되고요. 3단위, 4단위, 4단위, 3단위 이렇게 하면 학원도 15시간 되거든요. 그럼 30시간 정도를 애들은 티칭을 해요. 주요 과목은. 그럼 얘는 1대2니까 몇 시간이 필요해요? 60시간에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 근데 60시간은 불가능하잖아요. 최소한 1대1 주당 30시간을 내가 배웠으면은 30시간의 자기수도 학습 시간은 필요한 거야. 근데 30시간도 주당 불가능하잖아요. 애들 숙제도 해야 되죠. 숙제하고 공부하는 건 다른 거예요. 수행평가 준비하는 거하고 공부하는 건 다른 거라니까. 그럼 먼저 공부는 뭐예요? 공부는 복습하는 게 공부예요. 내 거가 시키는 게 그거잖아요. 그 제가 효율적으로 1대 0.5 15시간 주중 15시간 정도는 자기수도 학습할 수 있거든요. 언니. 토요일날 한 3, 4시간 일요일날 한 3, 4시간 주중에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면은 15시간의 공부 습관이 확보가 된 애들은 2등급 이내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습 시간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어머님들은 이런 거 막 짜주고 애랑 부딪히기 싫으니까 학원 그냥 보내시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3등급 수준밖에 안 된다. 그 다음 집중력. 공부하다가 핸드폰 보다가 공부하다가 핸드폰만 쳐다보다가 공부하다가 음악 듣다가 핸드폰은 거실에 있는데 제 귀에는 이어폰이 껴져 있거나 우리 집중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집중력 잘할 건데 집중을 못하는 대부분이 뭐냐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나 문자 인식률이 떨어지는 거 이렇게 낭독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낭독증 이런 거 그런 애들 그 다음에 플랜을 안 짠 애들 저런 애들이 힘들더라.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언니. 그래서 요지는 제가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저런 거 제가 요지는 뭐냐면은 한 주중 15시간 정도는 복습하는 시간 확보를 해야 된다. 그걸 중학교 때 습관화시킨다. 그게 확보된 상태에 15시간인데 한 30시간 정도를 해야 되는데 15시간으로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 지금부터 제가 공부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뭐 하냐면 챕터 몇 번째 하고 있어요? 자, 백 한번 할까요? 대학자에 가려면은 2028 개편에 따른 지원 전략과 두 번째는 학습 전략인데 학습 전략 파트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가도 돼요? 네. 집중력이 대단히 흐트러지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몇 시죠? 갈게요. 보세요. 자, 다음과 같은 공부법을 습관화시킨다. 공부는 기반학습, 다른 말로 개념학습이 있고요. 시험학습, 다른 말로 문제학습이 있거든요. 근데 시험기간 3주 때는 누구나 다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장님? 단기 목표가 있어서. 목표가 있어서 열심히 하고요. 두 번째는 방법을 알아. 방법은 뭐예요? 그냥 문제 막 개념 암기 막 하고 3주 동안 문제 막 풀어보는 공부법은 본능적으로 알아. 근데 시험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 까먹어. 그래서 평상시 공부를 기반학습법이라고 하거든요. 다음과 같은 기반학습법을 쉽게 습관화시킨다. 보세요. 기반학습, 예습, 수업, 복습. 기반학습의 3대 사이클 뭐라고 형님? 예습, 수업, 복습 사이클을 습관화시킨다. 첫 번째 예습법 알려드릴게요. 자리에 앉아. 교과서 펴고 자리에 앉고. 대부분 애들은 딴짓하다가 선생님 들어오면 과학 시간인가 보네 이러잖아요. 그거 말고 시간표 살피고 과학이면 과학책을 꺼내고 목차 봐. 목차는 엄마가 동화샘 목차 공부법 유튜브 보라고 해서 내가 봤어. 내가 중요한지를 인지를 했어. 대목차가 있고 중목차가 있고 소단원면이 있고 학습 목표가 있는데 나는 앉자마자 학습 목표를 보고 한 줄 학습 목표 훑어보면서 한 줄 학습 목표 적기를 해. 그리고 목적의식을 가져.
내가 적은 얘가 맞는지 틀렸는지 수업 시간에 검증해야지라는 목적의식을 갖는 걸로 예습 끝. 그래야 집중할 수 있으니까 목차 보고, 그죠? 목차는 보고 한 줄 학습 목표 적고 수업 시간에 내가 적은 게 맞는지 틀린지 검증해야지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다시 학교 선생님들은 학습 목표 보고 수업하고 수능 출제위원들은 학습 목표에 의거하여 문제를 낸다. 학습 목표가 중요하다. 책을 딱 폈더니 대목차, 지각변동과 판구조론, 중목차, 1, 2, 3, 4 지구의 내부 구조 운전이 되려 난 지금 주계 내부 구조에 지구의 내부는 어떻게 조사할까? 직접 하는 방법과 어떤 방법인데 지구의 내부를 어떻게 구분할까?를 훑어보게 하면서 한 줄 적고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수업 시간에 검증해야지라는 목적의식을 갖는다. 예습을 해야 되는 주된 목적은 수업 시간에 집중하려고. 두 번째, 수업 시간에는 경청하고 필기해. 뭘 경청하고 필기해? 나는 목적의식을 가졌어. 그거를 경청하고 50분대 집중 못하니까 그거를 교과서에 필기해. 중요하다고 했던 거를 필기하고 예습, 수업, 복습 사이클이죠. 그죠 언니? 수업 시간이 중요한 이유,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 핵심 활동 두 가지, 경청과 필기. 그죠? 그 다음에 복습. 이제 저는 15시간에 뭘 가져라고요? 주중 15시간에 학교 수업과 국영수과 학원 다니는 거에 대한 거를 15시간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30시간에 복습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15시간으로 어떻게 이거를 응집해서 놀 것인가에 대한 복습 시간 알려드릴게요. 이걸 장착해야 2등급, 1등급으로 갈 수 있지. 이게 안 되면은 영원한 3등급밖에 안 된다. 되셨죠? 자, 에빙하우스 4번 반복하라고 했고 10분 후 복습하고 당일 복습하고 주간 복습하고, 그죠? 4번 복습해야 될 거야. 그럼 1차 복습은 수업 직후에 학습 목표가 맞는지 틀렸는지 검증하는 거 1차 복습. 2차 복습은 오늘 자료 드렸어요. 자료 보시면 돼요. 교과서에 경청과 필기하는 거 빈 노트에 옮겨 적는 거 2차 복습. 3차 복습은 주말에 내가 노트에 적은 거 있잖아요. 중얼중얼 설명하면서 3차 복습. 4차 복습은 목차별로 마인드맵 그리고 설명하는 거. 이게 4차 복습이에요. 자, 근데 1차, 2차 복습을 하기 위한 툴이 이거예요. 1차, 2차 복습. 국영수는 학원도 다니니까 제가 한 면을 2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목차 적기 하고요. 학습 목표 적기 하고요. 노트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를 1차 복습, 학습 목표 맞는지 틀렸는지를 보고 직후 복습이라 했잖아요. 학교에서. 하고 학교 쉬는 시간이나 빈 시간 때, 점심시간 때 오늘 오전에 내가 국어하고 과학을 했어. 그러면 여기다가 간단 요점 정리하는 걸로 1, 2차 복습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복습은 뭐예요, 언니? 내가 주말 아침에 이거 보면서 한번 훑어보는 거 3차 복습이고요. 4차 복습은 목차 끝나면 목차별로 마인드맵 그리고 설명하는 파트 있거든요. 이렇게 마인드맵 그리는 거 있어요. 이게 4차 복습이에요. 이거를 저도 저희 애한테 해보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제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근데 이 새끼가 지금도 3등급인 거야. 이 새끼가 보이는 새끼가. 예?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중학교 때 저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하기 싫어서 제가 맡았다가 애가 저를 보면 실금실금 피해서 제가 그냥 포기했거든요. 이게 3등급인 거야. 공부하는 방법을 보니까. 자, 이게 개념학습법이에요. 근데 잔소리로는 습관이 안 되니까 노트가 습관을 만든다. 얘랑 제 공부 다이어리에 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너 예습을 했어? 너 수업 시간에 뭐 했어? 너 1차 복습했어? 이거 있거든요. 이건데 이거를 제가 열정맞춘 영어에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영어학원 어머니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수학학원 말 엄청 잘 들으면서 영어가 절대평가되고 우리말을 안 들어. 남아서 공부하고 좀 가세요라고 해도 수학학원 가야 된대. 제가 그래서 이거 안 하다가 요번에 저희 거산학원 이정환 대표하고 뭐 국뽕하고 저하고 이렇게 모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 3월에 스터디 파인더라는 걸 만드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애들 학원에 오자마자 이거 검사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스터디 파인더 1년만 다니고 공부 습관 잘 만들어졌으면 딴 데 가도 돼. 1년 다녀야 돼. 다시 할게요. 공부 습관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 습관 만들어주는 거예요. 습관을 어머니가 잔소리하고 해봤자 안 되고 이건 학원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제 애가 에듀플러스로 제가 가봤고요, 어머님. 그래서 지금 너세도 다니는데 이런 거 안 해줘요. 이런 거 안 해줘서 내가 만들어야지. 이거 제 설명이 어머니 몇 번 들으셨던 분들 저 옛날에 이거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스템을 못 시켜요. 왜냐면 영어학원이라서. 다시 갈게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문법을 이렇게 마인드맵 그리고 설명하는 걸 원래 했거든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아주 고1 되면 문법이 안 까먹어. 그 다음 고등학교 가면 준동사가 다 연계해서 나와. 그래서 마인드맵, 목차면 그리고 하고 다른 과목도 이렇게 공부해야 돼. 라고 알려줍니다. 다시 갈게요. 고1 되면은 중등사회 때 배운 중1 사회, 중학사회 1, 2에 배운 게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로 거의 응집해서 다 나와. 그 지금부터 차근차근 목차 기반으로 정리하고 복습을 하면은 고1 때 유리해. 고1 때 배운 통합사회는 고3 때 나와. 그죠? 그 다음에 중등과학 1, 2, 3, 중1, 중2, 중3 때 배운 게 고1 때 거의 다 나와. 그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야 돼. 다시 갈게요.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 파인더에 여기 보시면은 노트 작성하는 법은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1, 2차 복습을 얘들아 학교에서 해. 그리고 스터디 파인더 학원에 오면은 우리가 검사해 줄게. 그러면 주말에 약간 복습하고 그죠? 목차 끝나고 시험 기간에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오거든요. 자기수도 학습이 15시간 가지고 국영수과를 커버할 수 있어. 이 시스템이 습관화되면은.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공부 다이어리도 저희가 맨날 쓰게 할 텐데 보면 여기 보시면 수업은 5분이었으니 수업 시간에 경찰과 필기 예습문제 했느니 등등 저거를 계속해서 66일 동안 하는데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저거를 습관 들이는 거다. 스터디 파인더는 학원에 오자마자 플래너 작성하고 리뷰 노트 검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수학, 영어, 뭐 국어는 저희가 토요일 날도 수업을 하고요. 북풍으로.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수학 학원에서 배운 것도 다시 리뷰 노트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을 습관화시키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화로 가는 거예요. 스터디 파인더. 스터디 파인더는 학습 전문가 드림원 팀하고 그다음 국풍 수신자 일정화 신념하고 완전학습 관리를 장착시켜서 3월 2일 날 개원 예정이다. 라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저는 지금 기반학습에 복습하는 거 알려드렸죠. 목차 기반으로 마인드를 들고 이게 개념학습에 되게 중요해요. 다시 어머니 국영수 4과가 있어요. 5과목. 이 중에서 개념이 제일 많은 게 무슨 과목일까요? 개념이 가장 많아. 배울 게 많아. 사회하고 과학이 외울 게 제일 많잖아요. 근데 수학이 개념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수학은 선행 빼기가 엄청 쉬워요. 그죠? 근데 수학은 개념은 적은데 문제를 엄청나게 꼬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중 가면은 문제집이 가장 많은 게 수학이에요. 그죠? 그래서 과학하고 사회는 목차 기반으로 공부하면은 도움이 엄청 많이 된다. 개념 학습은. 다음 이제 문제 학습 가볼게요. 보세요, 어머니. 자, 저희는 지금 3등급이 목표예요. 2등급이 목표예요. 3등급은 그냥 학원이 뺑뺑이 돌리고 얘가 열심히만 하면 3등급 나와요. 근데 2등급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주도 학습 시간 확보와 공부 습관, 메타인지 공부 습관이 되게 필요해. 이렇게 되면 몇 등급? 2등급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원장님 1등급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자, 1등급 가려면은 제도 틀리는 걸 내가 맞아 1등급인 거잖아요. 그럼 제가 국영수에서 고난도 문제가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겨울방학 이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학습 로드맵을 짜는 거예요. 우리 애가 원장님 우리 애는 그냥 중하위권이에요. 그럼 첫 번째 개념 학습을 습관화시키는 게 우선 목표다. 원장님 우리 애는 상위권이에요 라고 하면은 개념 학습을 습관화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고난도 문제를 파악을 해서 준비시킨다. 국어 갈게요. 어머니. 국어는 수능은 비문학이 고난도예요. 10문제 중에 5답률 10문제 중에 9문제가 비문학.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너무 길어. 읽다가 자꾸 딴 생각해. 읽다가 저녁 때 통닭 먹을까? 엄마한테 뭐 달라고 하지? 자꾸 딴 생각해. 그리고 다시 들어가. 아, 나 왜 이러지?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힘든 거예요. 두 번째, 고등학교 내신은 지금 고등학교 가면 우리는 뭐 봐요? 수능하고 내신 보잖아요. 수능은 비문학. 절대적인 고난도는 비문학. 내신에서의 고난도는 문법, 국어 문법과 고전 쪽이 고난도 문제예요.
그래서 문학을 가지고 막 학원을 보내면서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 생각이고요. 그냥 비문학이 일단은 집중할 수 있는 가장 근원이잖아요. 레터를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수능형 학습의 근원이니까 비문학 신경 쓰시면서 중3 겨울방학 때 문법 확실하게 떼고 저희의 실패 케이스를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비문학이 수능이니까 우리는 약간 수능형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수능 쪽도 중요하다고 해서 중3 겨울방학 때 비문학만 엄청 시켰거든요. 근데 고1 중간고사 때 한 70몇 점 맞아봤어. 다 틀렸어요. 국어 문법 쪽에서 다 틀려가지고 왔어요. 그럼 저의 그건 실패 사례. 중3 때 국어는 뭐하러 보내. 논술형하고 비문학만 죽도록 해. 했는데 고1 때 문법 때문에 점수를 개판 맞아보기 시작해서 제 패차. 그래서 내신은 문법 쪽이 고난도고 국어는 수능은 결국은 비문학이고 학습의 기본은 비문학을 잘 읽는 거다.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국어는요. 이건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매산문, 매산비 이런 거. 이런 거를 국어는 시키고 국어는요 원장님 학원은 언제부터 보내는 거예요? 사실 비문학부터 그러니까 이제 국어 중학교 때 국어를 좀 보낼 거면요 어머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애가 특목고를 가야 된다 내신 듣는 되게 중요하다 하는 게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수학하고 뭐 시키라고 했죠? 수학하고 과학이 문이과 난이도를 결정짓는 핵심이니까 그걸 시키고 다만 영어는 바짝 한다고 점수가 나와야 한다요. 영어는요 바짝 한다고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 아니에요. 얘는 어휘, 다량의 어휘, 문법, 적용된 독해 이걸 많이 해봐야 되는 거라서 이게 단순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쨌든 이게 경쟁이 결정짓는 건 수학하고 과학이니까 요즘 과학하고 원장님들 입이 막 귀에 걸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 영어는 이제 이런 거예요. 영어는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영어는 단순하게 느는 게 아니다. 이거는 고난도 문제보다는 지금 영어는요. 첫 번째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100% 다른 게 뭐예요? 어휘. 어수는 주어 자리는 똑같잖아요. 비슷한 게 좀 있어요. 100% 다른 건 뭐예요? 어휘. 제가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그 영어 학원에서 얘 어휘를 안 잡아줘요. 어휘를 어떻게 잡아요, 원장님? 시스템적이든 제시든 온라인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휘를 안 잡아주잖아요. 그 영어 학원은 그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헛짓, 돈 낭비, 시간 낭비. 영어는 어휘만 대단히 탄탄하잖아요. 고등학교 가서 뭘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거든요, 언니. 영어 가외가 안 좋은 이유는 어휘를 안 잡주기 때문에 가외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 열정만 신념은 어휘 잡는 쪽 신경 되게 많이 쓰거든요. 뭐 온라인 하던 수단 방법 가르치마. 이거 잘 잡아두는 게 중학교 때 해야 되는 거. 고1 때까지는 괜찮아요, 어머니. 근데 고2 수능 모의고사 가잖아요. 어휘 수준이 확 높아져요. 그때도 멘붕 오거든요. 그때 가서 하는 건 늦는다. 두 번째, 문법, 고등학교 문법이라고 하잖아요. 자, 중학교 때 문법 문제는 투부정사만 나온다면 수능 어법 문제는 목차 연계라고 했잖아요. 투부정사, 동명사, 뭐 연계해서 나오는 거. 그래서 어떻게 공부시키는 게 중요하냐면은 연계 문제니까 반드시 목차별로 이렇게 목차별로 계속 연계시키고 설명하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고등학교 가면 어법은 뭐니까? 연계 문제니까. 세 번째는 내신에서의 고난도 문제는 영작과 어법. 그래서 중학교 때 문법은 계속 영작이랑 연계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 독해, 중학교 때는 감으로 해석이 됐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접속사 3-4개 되고 문장 길어지잖아요. 감으로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구문훈련. 그 다음에 수능 고난도 읽어도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영어도 1등급은 비문학이 중요하다. 이런 준비를 시키면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다. 다음 제가 수학 가볼게요. 사회과학하고 탐구는 사회과학하고 공통사회하고 공통과학이 있다고 했죠. 자, 이거 데이터 한번 볼게요. 보세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사회하고 과학을 교육청 환경평가라는 걸 보거든요. 같이 본다. 자, 근데 보니까 2023년도에서 그죠? 1등급인 비율, 사회는 24.3, 과학은 5.5. 통합사회 39.4 1등급, 10.1 1등급. 통합과학은. 자, 그러면 사회하고 과학 난이도 차이가 확 나요, 안 나요? 현재 고1 애들은 통합과학, 통합사회 같이 보잖아요. 교육청 평가를 보니까 사회는 1등급이 많은데 과학은 낮아졌다? 그래서 다시 백하면 과학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저런 걸 해야 된다. 수학 얘기 들어갈게요. 자, 수학은 유형 문제가 있고 심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 수학은 개념이 많다 적다? 그래서 선행 빼기가 되게 쉽다. 근데 결국 고난도 문제는 심화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느냐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올라가서 심화 문제인데 목동 외곽중학교는 심화 문제 한 20, 그냥 쉬운 문제 80점 정도네요. 자, 근데 우리 그 모근중학교나 월천중 가면 심화 문제를 주만큼씩 많이 내요. 그러면 수학학원에서 목동 외곽중학교야. 유형 문제 중심으로 내요. 그러면 내신 문제집 만들 거 아니에요. 대비교재. 그럼 유형 문제 80, 심화 문제 20 정도 내고 드릴을 시켜요. 계속. 근데 모근이나 월천 같은 경우는 심화 문제를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은 심화 문제 중심으로 교과서 문제집 만들어서 계속 드릴 시켜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는 수능이든 내신이든 심화 문제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외곽중학교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시행착오가 많은 건 이런 연유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가 구도 쪽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의 중학교는 9일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는 목동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반대로 하라고 했어요. 중학교는 목동으로 들어오고 고등학교는 내신 따기 좋은 외곽으로 가도록 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수능형 예로 진화시키려면 수능형 중학교 보내면 된다. 월천중이나 모근중 가서 빡세게 그냥 불려. 그러면은 시행착오가 적다. 네? 지금 어머니 보세요.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 바뀌었죠. 수능은 똑같죠. 그럼 뭐의 비중이 높아져요? 수능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호갱노노 사이트에서 학분지 아파트값 검색량이 엄청 늘었대요. 이게 발표되는 즉시. 무슨 말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목동 거는 일단 더 좋아질 거예요. 아파트 값이 또 오를 것 같아요. 좀 보니까 승진은. 즉 수능형 예로 진화시키려면은 메타인지 학습법을 기본 장착시키면서 고난도 문제도 신경을 쓰면서 중학교 때 심화 문제 많이 내는 과학도 엄청 어렵게 내는 그런 중학교 가서 3년을 굴리면은 훨씬 더 유리하다. 자, 이것도 제가 드리고요. 수학도 개념학습을 이렇게 1차, 2차, 3차 이거 목차잖아요. 그죠? 이걸로 그리고 마인드맵 그리고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걸로 개념 이해 끝. 다시 가볼게요. 중등학습 전략 요약. 이거 제가 습관을 드리라고 했죠. 사회 복습 15시간 시간 확보. 그 다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 어떻게 공부해야 고난도 문제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좀 더 가볼게요. 초6에서 중1 수학 가장 중요하고 영어 두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 과학 중요하고 초등에서 중1은 국어는 비문학 신경 쓰고 중2 중3 되잖아요. 수학이 제일 중요하고 영어, 과학, 국어가 거의 동급이야. 그죠? 고등학교 가면 이제 영어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영어를 좀 덜 해도 돼요. 다음 지금 우리 애들 이런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상위 20%잖아요. 우리 애들이. 얘네들은 내신은 몇 등급 찍어야 돼요? 1등급 10%. 영문고는 1.5등급 수준. 찍으면은 뭐 관리 잘해야 돼요? 교과 습득, 생기부, 비교과. 비교과를 돋보이게 하려면은 잘하는 애들은 어려운 과목을 선택을 해요. 물리, 심화 수학 같은 거. 그러면서 수능 최저가 다 들어간다 했잖아요. 수능 최저. 근데 고등학교도 내신이 수능형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능형 아니라 진화시켜야 돼 우리는. 그럼 고난도 문제까지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일단은 공부를 시키고 과학이 약간 지금 떠오르는 원래 수학을 열심히 시키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 교과 등급은 중학교 때 A등급. 그냥 중학교 때 A등급은
거의 한 34% 수준이잖아요. 비슷한 고등학교 가면 2등급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 보내야 돼요. 고교 선택을. 그 다음 고1, 고2, 고3은 1등급 찍는 노력을 해야 돼. 일반고 갈 거면. 그 다음에 교과 선택은 초6, 중1 지금 제가 뭐 탐색하라고 했어요? 절대 이과인지 절대 문과인지 문과 수학과인지 보고 진로 탐색하고 그걸 기반으로 중학교 때 교과 플러스 진로, 교과 플러스 진로인데 교과 선택은 김가회를 제가 활용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음 수능 과목은 고1 때 뭐가 주요해요? 통합과학, 통합사회 말고 뭐 신경 쓰라고?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해요. 어머니. 제가 했던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스키마를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목차 기반으로 디펜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2 때 수능 과목 배우죠. 전형역하고 고3 때는 상위 등급 가려면 수능 고난도 중심으로 훈련을 좀 시켜야 된다. 다시 이제 저는 이제 요금하고 끝낼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요, 어머니.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부법 이해하셨죠? 근데 공부를 잘하려면은 캐시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캐시. 저는 선생님들 관리, 조직 관리도 캐시, 엄마들 관리도 캐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캐시에서 첫 번째 C가 뭐냐면은 얘가 공부를 잘하려면요, 어머니. 자존감이 좋아야 된다. confidence, 자존감. 그러니까 애가 긍정적이어야 되고요.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의지에 좀 불타야 되고요. 네? 자존감이 가장 떨어지는 애들은 장남애들. 장남애들 제가 상담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왜? 엄마가요. 니는 뭘 해도 안 된다고 했어요. 뭐 이런 애들 있어요. 장남애들. 장남애들이 자존감이 엄청 낮고요. 어머니. 오히려 둘째 막내애들이 해볼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래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얘가 할 의지가 없거든요. 무기력증에 빠진 애들은 공부 법이고 뭐고 아무 필요가 없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자존감, 긍정성을 회복해줘야 된다. 근데 엄마 자존감 이퀄 아이 자존감. 제가 중3 아들을 불러서 해보자고 하니까 안 될 것 같은데 했더니 엄마는 제가 학원에 오라고 했어요. 상담을 하는데 1시간 내내 애욕하시더라고요. 이 새끼는 이게 문제고요. 이 새끼는 이게 문제고요. 이 새끼는 저게 문제고요. 아 15분 지났는데 이 엄마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부터 그 중3 장남애가 떠오르면서 와 나는 15분인데 이 정도 지겨운데 이 상담실을 내가 뛰쳐나가고 싶은데 얘는 16년을 이 엄마 밑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애가 괴롭고 무기력증에 빠질 뿐만 아니라 저도 무기력해지더라고요. 15분 지났는데 하자고 하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상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도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이 새끼는 왜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이야? 일단은 그래서 얘 자존감이 공부에 불씨 같은 거에서 제가 엄마부터 관리해라.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캐시에서 두 번째 A가 목표예요. 전국에서 수능지수 1등 제주도. 한 번도 2등 해본 적이 없어요. 제주도 애들 공부 진짜 수능을 잘 봐. 쳐보세요. 메이플러스 쳐보세요. 제주도 수능지수 해보세요. 왜 제주도 애들은 수능 점수를 잘 보는가 했어요. 그 제가 궁금해서 제 성대 영문과 나오신 분인데 고향이 제주도예요. 그 제가 제주도 애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요? 라고 하니까 옛날 양반들이 유배를 제주도로 많이 가서 그런가요? 뭐 이러는데 아니에요 원장님. 저희 중1 때부터 19세 때까지 유일한 목표는 제주도 성 탈출이에요. 저희는 애월 받아보면 토할 것 같아요. 답답해가지고. 근데 제주도에 갈 성적보다 좋아야 육지 것들한테 올려보내준다고 열심히 공부한대요. 그래서 두 번째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말은 들으면 그냥 울릉도 저쪽 그냥 보내버리세요. 그래서 목표를 심어주는데 방법은 너 서울대 가, 너 의사대 뭐 이런 건 안 되고요. 언니. 장기 목표와 중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한번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아주 나는 꿈이 뭐야? 그래서 의사라고 하면 너 어디 가야 돼? 의대. 의대는 어떤 고등학교 좋아하냐면 하나고등학교. 하나고 가려면 너 이번 중간 말씀드렸죠. 쭉 연결시켜 주셔야 되고요. 뭐 식사를 하실 때 목동인가 버스 안 다니는 길 막 그쪽으로 다 차고 다니지 마시고요. 오목교 가지 마시고 서울대 가깝잖아요. 연대 가깝잖아요. 분위기 좋은데 식사하시고 연대 정원을 계속 거닐고 서울대 정원을 계속 거닐다가 엄청 크잖아요. 거기
가끔 이제 요 인근에 있는 뭐 명지대 쪽 언덕배기 나쁜 학교 아니에요. 좋은 학교인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지신남의 애들 다 죽겠다 이렇게 한두 마디만 하시면은 아 나는 큰 학교 가고 싶어 이렇게 목표 설정. 요게 이제 학습 동기거든요. 언니. 학습 동기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공부, 법, 예습, 수업, 사회 복습을 습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집중력, 언어 사고력을 붙여주셔가지고 저게 헤빗, 그래서 캐쉬가 필요한 거거든요. 4개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되셨죠? 자, 다만 애의 자존감은 누구 자존감이라고요? 엄마 자존감. 자, 제가 자존감 높이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제 끝낼 거예요, 저는. 자, 100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자존감이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존감이 떨어진 애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곰이 인간 되려고 며칠 동안 100일 동안 쑥하고 마늘만 먹었잖아요. 인간 되려고. 지금부터 어머님은 100일 동안 애들 칭찬만 먹이십니다. 며칠 동안? 100일 동안 칭찬만 먹이면요. 첫 번째는 얘가 인간이 될 건데 걔가 인간 되기 전에 내가 인간 될 거야. 내가 기분이 좋거든. 칭찬하면 기분 좋잖아요. 의식적으로 보니 잔소리가 습관이 아니라 칭찬은 습관화하잖아요. 그럼 내부터 기분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애도 기분 좋아지고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면서 얘가 공부를 할 의지가 생기는데 칭찬 100일 하라고 하니까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우울증 증상이 올 수 있거든요. 중기 목표는 해야 될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을 유튜브 가셔가지고 들으세요. 그냥. 아니 목사님 좋은 말씀도 들으시는데 법륜 스님 말씀 좀 임팩트 있어요. 불교는 그냥 철학적인 관점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도 도저히 안 되면은 그냥 종교를 하나 쉽게 맡기시면은 애 자존감이 내가 좋아지면서 애 자존감이 높아질 거예요. 자, 저는 지금 학습 전략까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수학 얘기를 못 드렸어요. 왜냐면 수학은 저희 거산학원 수신단의 이정원 대표가 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수원, 수투가 있는데 수투보다는 수원이 고난도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수투에서도 미분은 괜찮대. 적분 쪽에서 고난도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우리 이정환 대표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을 잘하려면은 지금 어떤 거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또 저랑 이어서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 내년 3월에 이제 3월 1일 스테이지 5 오픈할 때 오픈 설명회를 2월 초나 1월 말쯤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 오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습관 교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산학원을 차린 거는 보통 2008년에 차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4년 전부터 외도를 해서 학원을 하는데 여기 수신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실제 능이랑 같이 교재 출간하고 시스템 개발하는 이제 회사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학원보다도 훨씬 더 좀 큰 IT 기업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제 관리 운영을 이제 설명해 주셨던 스터디파인더라는 어쨌든 교육을 오래 하면서 학생들한테 어떤 부분을 좀 해주면 가장 좋을까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앞에 일부에서 워낙 잘 들으셨죠. 그다음에 이제 수학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수학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어머님들께서 어떤 부분의 습관을 잘 잡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을게요. 사실 우리 애는 수학을 잘한다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머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애 수학을 잘한다. 있으세요? 잘하는 거의 기준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하는 거의 기준.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수학을 왜 잘해야 될까요? 사실은 뭐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긴 한데 수학을 잘해야 좋은 대학 가니까가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럼 반대 입장에서
왜 대학들은, 그죠? 왜 좋은 고등학교들은 어쨌든 전국 단위에 대한 뭐 영재고나 과학고나 산하고나 상상고나, 그죠? 이런 전국 단위의 자립형사립고나 또 과고나 영재고나 이런 학교들, 메인 학교들은 왜 수학을 잘하는 애들을 선발을 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들을 선발을 해야 대학을 잘 보내니까? 그건 아닐까 그죠? 어떤 부분일까요?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징. 우리 어머님 중에 우리 아이들 수학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을 체크하세요? 수학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체크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사실 초등학교 때는 뭔가 보다가 중학교 때부터 잘 안 보시죠? 그죠? 그냥 뭐 틀린 거 제가 고쳐있는 지 확인하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라고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행동의 습관, 그다음 사고의 습관, 대화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어쨌든 어느 순간부터 되게 커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위치에 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 다시 돌아와서 내려서 보면, 아이들도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형성돼 있는 아이들은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잘한다라는 거의 기준이 사실 선행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왜냐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어쨌든 선행을 막 뭔가 달려가는데, 막상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어때요? 고1 때 선행하는 거 맞나요? 고1은 선행을 안 해요. 고1은 선행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고1 때 선행하는 친구도 봤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있었어요. 요즘은 안 해요. 왜? 내신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죠? 오히려 고1 때는 등급을 더 올리기 위해 좀 노력을 해서 선행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부분의 마지막은 사실 언제예요? 중학교 때까지예요.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선행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을 학교에서 챙기는, 뭐 강서구나 목적의 메인이, 뭐 강서구나 여자학교의 목동고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학생들을 체크할 때 언제를 많이 체크해요? 아, 얘는 우리 학교에서 좀 집중해 키워야겠다. 언제 체크해요? 첫 3월 모의고사, 그죠?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거의 일반적이에요. 보통 3월 모의고사 보고 4월달이나 5월 초에 중간고사 보고 6월 모의고사까지 보면 그때 결정된 아이의 수학 등급이 거의 90% 이상은 고3 때 수학 등급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맥락이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의 본질을 모르면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 못 본단 말이에요. 뭘로만 봐요? 그냥 책에 정오답, 틀린 거에 대한 오답노트. 근데 틀린 거에 오답노트를 얘가 직접 푼 건지, 선생님이 풀어준 걸 받아 적고 온 건지 확인이 되세요? 복습 테스트를 가서 했는데 얘가 정말 이해해서 푼 건지, 아니면 정말 얘가 외워서 가서 테스트 봐서 테스트만 통과한 아이인지 체크해 보세요.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잘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습관이나 태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1번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시중의 모든 문제집, 제가 출간한 교재도 시중 교재예요. 전국 졸업학교 서점에 8대3 다 파는 교재예요. 그냥 왜 성장사를 다 출간한 거니까 저희가 직접 개발한 거고. 근데 실제 문제집들을 다 보면요, 어때요? 문제집에 앞단에 개념이 있어요. 그죠?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대부분? 확인 문제가 있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념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보면 돼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이해는 어떻게 체크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님들도 그래도 학원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학원에서 개념 강의라고 뭔가 막 설명해줘요. 이해 얼마나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 얼마나 했을까요? 그 들었던 걸 갖고 문제 적용할 수 있으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들었고 어떤 행동을 하는구나 한 번만 시간을 생각해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사실 생각해 보세요. 개념 강의를 선생님 칠판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강의를 듣던 뭐 칠판 강의를 듣던 영상 강의를 듣던 뭐를 이렇게 책을 막 뭐 여러 번 반복했던 본인이 핵심 유형을 정리할 수 있는 게 중요할까요? 후자가 중요하겠죠. 그럼 사실상 내가 백날 백지종이 쓰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개념들에 있는 핵심
핵심 개념의 블랭크만 채울 수 있는 게 중요할까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우리는 정확한 걸 잡고 가는데 그 정확한 거 안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효율적인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굳이 필요 없는 거 노가다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체크가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생각했던 건 그런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 학원들은 애들이 이동하는데 영어 단어장을 두고 왔다 갔다 하네? 너무 효율적인 거예요. 근데 수학 문제를 풀면서 왔다 갔다 하니 사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멀미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근데 만약에 수학 개념 영상을 듣는 거는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만약 개념 영상 듣고 내가 개념에 대한 테스트만 체크, 요즘 다 스마트폰 디바이스 다 잘 돼 있잖아요. 제대로 체크할 수 있어서 정확한 개념만 인지하고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동선에 우리 아이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한 바퀴만 체크해 보세요. 이해되세요? 2시간 단거. 근데 그거 한번 체크한 게 우리 아이 수학 습관을 바꿔줘요. 이해되세요? 우리 아이가 학원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그거의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말 우리 아이가 따라 공부하는 습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 있는 개념을 갖고 밑에 확인 문제 풀려고 할 때 거의 90% 이상 학생들은요, 확인 문제를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풀지 않아요. 어떻게 풀어요? 위에 개념 있는 걸 확인하고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찾고 넘어간 아이가 개념을 이해했을까요? 이해되세요? 사실 내가 문제 풀 때마다 뭘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개념을 떠올릴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념학습 중요합니다. 근데 개념학습이 뭐예요? 문제를 보자마자요, 그 문제가 어떤 개념으로 푸는 건지에 대한 게 내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 개념이 뭔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게 개념학습이에요. 아닌가요? 그죠? 근데 우리 어머님도 그렇게 공부해보셨어요? 거의 대부분 어떻게 공부하세요? 문제를 유형시켜요. 반복해서 풀어요. 왜? 그냥 애들 머릿속에는요, 이 문제가 어떤 개념을 푸는 거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답 나와가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진 아이들이 거의 80, 90% 아이들이에요. 공부를 잘한다는 아이들 중에서도 그래요. 진짜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자, 이 뒤에 있는 표를 갖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여기 있는 표를 딱 분석해 보실 때 이런 거예요. 입시가 변했죠. 이제 9등급에서 몇 등급 바뀌었어요? 5등급. 수학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 말했던 거 일맥상통이에요. 9등급일 때 제가 설명할 때 이 얘기를 해요. 1등급 몇 프로까지 했어요? 4%까지 했어요. 2등급은요? 11%까지 했어요. 근데 1등급은요, 한 반의 고등학교 정원이 많아야 25명이에요. 요즘은요. 저희 어렸을 때처럼 50명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25명이면 4%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딱 한 명이에요. 11%면요? 2.75명이에요. 그럼 한 반에 2등 또는 3등이 2등급인 거예요. 그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과거의 1등급과 2등급 아이들 차이가 뭐였을까요? 1등급 아이들과 2등급 아이들은요, 공부를 잘못한 애들이 아니에요. 그죠? 잘하는 애들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동권에 2등급이야. 수학 2등급이야. 못한다고 구박할 수 있을까요? 반에서 2, 3등 하는 애인데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8, 90%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 중에 1등급과 2등급 뭘로 구별됐어요? 훈련. 주어진 시간.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애들이 1등급이었고요. 시간 안에 풀지 못하는 애들이 2등급이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공부하고 나서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은요, 5등급으로 바뀌면서 뭐가 좋아졌어요? 과거의 1등급과 2등급이 모두 다 1등급이에요. 그럼 지금 뭐가 더 중요했어요? 훈련 이전 단계까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훈련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부를 제대로, 제가 말했던 형태로 수학이라는 거를 제대로 이해해서 제대로 했던 아이들은요, 1, 2등급 리드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암기로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운 좋으면 2등급 끝자락 끼던가 그냥 3등급 리그부터 노는 거예요. 리그가 달라져요. 얘는 선행의 속도가 아니에요. 뭐의 속도예요? 뭐의 속도냐? 수학을 제대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차이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뭐예요? 급한 거예요. 아, 몇 개월 만에 어디까지 끝낼 수 있어요?
고등과정까지 뭐 1년 반 만에 끝낼 수 있나요? 이런 걸 상담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애가 공부를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죠? 여기서 뭘 얻었을까요?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이 체크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거의 대부분 학원을 결정하실 때요. 수강료, 시수, 커리큘럼 끝. 그죠?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부모님 보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가 책을 제대로 비우는 거 없이 끝낸다. 세모 표시 다 돼 있나? 오답 정리 돼 있나? 끝이에요. 그죠? 실제 그 한 문제의 풀이 과정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머니 수학하셨을 때 수학 문제를 제대로 푼 적이 많이 있으세요? 사실 풀고 나서도 맞았지만 내가 이 문제를 확실히 안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간 적이 있으세요? 우리 애도 똑같아요. 이해되세요? 왜? 어떻게 풀었습니까? 내가 정확히 문제를 풀지 못한 거예요. 그냥 또 아싸 답 맞았다. 근데 정확히 내가 아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해되세요? 그걸 체크하죠. 자, 이 표 한번 볼게요. 이게 뭘 나타낼까요? 이 부. 문과와 이과에 대한 득점이 하나 나오고, 그죠? 공통문화 득점부터 나오고, 6월, 9월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거 보시면, 왜 수원하고 수투에 대한 격차에서 수원의 격차가 더 크지? 그죠? 왜 수원이 더 어렵나? 그죠? 근데 사실 어머님들 아시는 게 뭐예요? 수능은 출제 범위가 어디예요? 고1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고2 고3이에요. 고2 과정이 메인이고 선택 과목, 그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그 부분이 이제 지금은 진로 선택이 바뀐 것 뿐인데, 한번 생각해보시면, 고2 과정이 메인인데 수원과 수투에서 변별력 차이가 나는 게 수원이네. 그죠? 뭘까요? 수원의 커리큘럼이 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그다음 거기 안에서도 차이가 나는 게 왜 삼각함수랑 수열에서 차이가 더 나지? 그죠? 적분에서 더 나고 빨간색 체크된 게 차이가 변별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통계를 보고서 수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 이거 보자마자 그럴 수밖에 없어를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그죠? 자, 수학의 가장 중요한 게 어딜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고1 올라와서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내신 3번이 있지만 최대 9월 모의고사까지가 가장 필요해요. 근데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 차이가 뭐예요? 보통 선행할 때 영재고나 과거 준비하는 애들은 아직도 정석으로 공부해요. 그죠? 근데 일반 고시는 준비하는 친구 정석 많이 안 해요. 그죠? 그냥 뭐 개념원리나 이런 바이블 같은 거 많이 쓰죠. 그럼 생각해보시면 정석이라는 책과 나머지 교재의 차이는 딱 하나가 있어요. 정석은 수학상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수학상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도형방정식이 안 들어가 있어요. 2차 부등식까지예요. 근데 나머지 교재는 다 어디까지 들어가 있어요? 도형의 방정식까지 들어가 있어요. 수학상에. 근데 얘가 왜 다르지? 라고 보시면요. 6월 모의고사. 실제 2학기 학기 시작은 8월 말이에요. 그죠? 8월 말이나 9월 초잖아요. 2학기 학기 시작은. 6월 모의고사의 출제 범위는 2차 부등식까지고요. 아시겠죠? 9월 모의고사 출제 범위 도형의 방정식까지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둘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중등과정에 대한 거, 제가 이제 수심달이라는 건 해외를 나가려고 중등과정을 타겟팅을 한 거예요. 중등 및 고1까지를 가장 적은 문제로 적은 시간에 제대로 완성시켜주는 시스템부터 구축한 거예요. 근데 중등을 왜 타겟을 했느냐? 자, 중등과정에 배우는 게 크게 몇 가지 뭘까요? 크게 보시면 학기에 1단원이 다 수를 배워요. 중등과정의 커리큘럼은 아시죠? 그죠? 보시면 수를 배워요. 첫 번째, 그죠? 근데 1학년 때 뭘 배워요? 수인수분의 정수와 유리수. 수를 보면 정수와 유리수를 배우는 거예요. 정수를 좀 깊이 있게 다뤄야 되니까 그 안에 소인수 분해를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학년 때 올라가면 뭐 배워요? 유리수예요. 유리수를 배웠으니까 그 안에 분류에 있는 순환소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죠? 3학년 때 뭐 배워요? 무리수를 배우면서 제곱근과 실수에 대한 거를 다루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하나하나 확장이 돼요. 이 확장이 계속 연결돼요. 무슨 뜻이냐? 자, 보세요. 중학교 때 배우는 거는요. 크게 요약해드리면 수의 체계,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뭘 배워요? 그 수를 활용하는 식의 계산을 배우죠. 세 번째는요. 방정식과 부등식을 배우고요. 네 번째는 함수를 배워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대수 파트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2학기 때 배우는 대표적인 건 뭐예요? 기하 파트라고 하죠. 기하랑 엄밀히 말하면 통계를 배워요. 보이시죠? 커리큘럼이. 근데 통계에 대한 부분은 고등학교 때 뭘로 연결돼요? 확통으로 연결되죠. 이해되시죠? 중간에 하나 나와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뭘로 나와요? 순열 조합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실제 경시하는 친구들은 얘가 조합론으로 연결돼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대부분은요. 잘 보시면 중등과정의 대수 파트에 있던 거에 총정리가 사실 뭐예요? 고1과정 딱 올라가면요. 고1과정의 수학상에 배우는 게 정확히 뭘 배워요? 수의 확장. 어디? 아까 얘기했던 정수, 유리수, 복소, 무리수까지 배워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고1 때 복소수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 확장되는 거예요. 그냥 한 섹션별로요. 그죠? 그리고 가서 뭘 배워요?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를 배우는 게 수학상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함수를 배우는데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게끔 도형을 가미해서 해석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아이들이 제가 원하는 도형의 방정식 영역이에요. 그리고 수학하에서 배우는 영역은 뭐예요? 함수를 딥하게 배웁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순열 조합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등과정 고1 때 배우는 게 뭐예요? 중등과정의 총정리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중등과정의 총정리를 배우는데 우리는 중학교 때는 2차까지 배웠던 걸 고등학교 때는 3차나 9차까지 들어가죠.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1차 방정식을 못 푸는 아이가 2차 방정식 풀 수 있을까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뭐에서 푸는 거예요? 공식에 대입해서 연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2차 방정식을 못 푸는 아이가 고차 방정, 3차 이상 방정식 풀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보시면요.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오면 인수분해를 배워요. 고차 방정식 인수분해 배우는데 3차 방정식 이상은 반드시 뭐에서 푸는 거예요? 조립적 법도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뭐에서 푸는 거예요? 1차 곱하기 2차. 그 쪽에서 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재료가 뭐예요? 2차 방정식이에요. 이해되시죠? 4차 방정식은 2차, 2차로 쪼개든 1차, 2차, 2차로 쪼개든 쪼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배우는 게 하나의 재료들인 거예요. 그 재료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활용을 해서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어디라고요? 고1이에요. 자, 하나 팁을드리면요. 우리 아이가 고1 정말 깊이 있게 못하면요. 선행하지 마세요. 뭐만 해도 돼요? 고1만 깊이 있게 해도 왜요? 그게 등급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수원이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수원의 1, 2등급 아이들과 숙소의 차이를 앞데이터를 연결해 보잖아요. 수원 1등급 만든 애들은 다 뭐예요? 고1 때 1등급 만든 애들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수원에 배우는 거 딱 3개 배워요. 여기 나와있죠? 첫 번째 단원이 뭐예요? 지수로그 및 지수함수 및 로그함수죠. 엄밀히만 일단 언니 지수로 배워요. 근데 그 지수 어디서 배워요? 중학교 1학년 때 거듭제곱에 나와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던 거듭제곱은 뭐예요? 정수, 지수가 정수인 거예요. 아까 우리 중학교 1학년 과정 보면 정수, 유리수, 무리수 확장되죠? 이 지수가 정수에서 유리수로 바뀐 게 지수법칙이에요. 고등과정이죠. 이해되세요? 그냥 같은 개념의 수단위가 하나씩 올라가는 이게 그대로 확장되는 거예요. 즉 앞부분에 정확한 인지가 없으면 이해를 못하면 뒤에를 이해하겠냐고요?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되시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지수 배웠어요. 지수 가르쳐준 이유는요. 앞에 거 다시 리뷰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뭐 배워요? 로그 배워요. 근데 로그를 왜 배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로그 왜 배워야 돼? 사실 이 두 개가 역함수 관계거든요. 우리가 수학하에 배웠거든. 근데 왜 배워야 돼? 야, 로그는 이렇게 써먹을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게 뭐예요? 그 다음 나오는 상용로그예요. 지금 상용로그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하지만 로그를 이렇게 써먹었어. 이럴 때 써먹을 수 있는 거야. 많이 써먹어요? 해학수학이랑 공업수학들 다 보잖아요. 개념으로. 얘는 뭐예요? 개념이에요. 이걸 아이들 많이 안 틀려요. 그럼 어디서 틀려요? 이게 배웠으니까.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지수로그 방정식, 지수로그 부등식, 지수로그 함수예요. 무슨 얘기예요? 고1 과정의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깊이 있게 풀었던 심화 문제 있죠? 거기에 지수로그로 이 숫자가, 개수가 뭘로 바뀐 거예요? 지수로그로 바뀐 것뿐이에요. 뭐 한 거예요? 고1 때 심화 문제 풀 수 있던 아이가 지수로그의 개념을 정확히 알면 고2 때 심화를 풀 수 있는 거지. 이해되세요? 고1 때 심화를 못 푼 놈이 고2 문제 열심히 푼다고 해서 고2 과정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 배우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삼각함수예요. 잘 생각해보면 삼각함수 어디서 배워요? 중3 때 삼각비 배워요. 근데 중3 때 배웠던 형태의 삼각비는 뭐예요? 1사분면에 대한 것만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4사분면까지 확장됐네?
음각도 나오고 뭔가 복잡한 것 같아. 얘를 이해한 아이들은 이건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고 나서 뭐가 나와요?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삼각, 함수가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개념을 이해한 것까지는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를 시험 문제만 풀던 아이들은 시험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심한 문제를 풀 수 있던 아이가 이 개념도 정확히 인지해야 얘도 심한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1 때 1등급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2 때 1등급이 연결되고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수능에 1등급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 왜 변별력 차이가 수열은 뭐예요? 수열 사실 초등학교 때 사고력 해보신 분 사고력 해보신 분 사고력 거의 둘 다 수열이에요. 아세요? 규칙성 찾는 거 진짜 센스 그죠? 내가 머릿속으로 유추하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규칙을 빨리 찾을 수 있고 엄청 쉬운 건데요. 사실 초등학교 때 사고력 잘했던 애들한테 고2 수열을 갖다 주잖아요. 엄청 잘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왜 못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점아지 어때요? 듣기만 해도 끔찍하죠. 왜요? 뭐 해야 돼요? 계산하려고 딱 봤던 식을 바꿔야 돼. 식을 변형해서 분비 형태로 만들던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내 눈에 그게 안 보여. 다른 애들 눈에 다 보이는 것 같은데. 그죠? 왜요? 내가 한 번도 생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이해되세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문제를 바라볼 때 관성적으로 그냥 어떤 공식을 풀었지 공부했던 애들이 보이겠어요? 식 변형이 안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 점수 어려운 거 변별 차이가 많이 나죠. 수연이 정하시게. 그리고 그게 바로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수능의 등급으로 말해요. 이해되세요? 그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잘해야 할 거 뭐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겠어요? 중등과정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 다음 중등과정 개념 수학은요 개념과 개념이 만나서 그 다음 개념을 만듭니다. 앞부분에 개념이 구멍이 나 있으면요 뒤에 개념을 인지 못해요. 자 여기서 팁이요. 절대 얘를요 문제를 반복해 많이 풀면서 이해하지 말고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학습은 개념학습이에요. 이해되세요? 개념을 정확히 알고 나서 공부하는 습관 들으셔야 돼요. 개념을 모르는 애한테 문제를 백날 풀어봤자 얘는 뭐 하겠어요? 질리고 싫어해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풀으래요. 아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개념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그다음 이 문제 한 문제 풀 때 천천히 멈춰가서도 이 문제를 풀 때 네가 썼던 개념이 뭔지를 같이 토론하면서 얘를 잡아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빨라져요. 근데 우리 아이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못 풀었어? 왜? 남들은 1시간에 30문제 40문제 풀었는데 우리 아이 10문제 풀고 와요. 그럼 어때요? 속이 답답하시죠? 근데 그 과정을 보셔야 돼요. 이 아이가 10문제를 풀었지만 하나하나에 대한 개념 공부 다시 하고 정리해서 얘를 하는 형태 10문제는 얘는 어떤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해 줘야 되는 거지 얘를 부각하면 돼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시라는 거예요? 과정을 정확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2시간만 딱 집중해서 어떻게 배웠는지 네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왜? 수학을 모르셔도요 이렇게 공부하면 내 머릿속에도 들어오냐면 얘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풀고 있지? 그럼 얘도 똑같은 거예요. 이해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것만 하셔도 수학 실패 절대 안 하세요. 그리고 이거 1년만 습관 잡으셔도요 수학 잘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시간이 많아서 선행을 나가면 뭐가 유리해요? 고등학교랑 할 거 얼마나 많아요. 그죠? 쌤부터 동아리 활동부터 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해야 되는 형태의 시간을 벌 수 있는 세이브는 돼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1등급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4등급, 5등급 하면서 나머지 챙기는 게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어떤 거예요? 얘가 돼 있는 아이들이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나머지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챙기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수학을 잘 하시기 위해서 수학을 잘 하시려면 우선 첫 번째 수학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만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수학을 기본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으세요. 이해되시나요? 뭐 개정 과정이나 이런 거는요 크게 바뀌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중국 용어 도입, 증명 용어 도입 이런 건데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증명 과정이거든요. 그게 왜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그죠? 내가 모르는 상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과거 면접 같은 경우는 다 증명 과정이에요. 과정에 대한 질문이에요. 뭐 바뀌는 형태의 개정 특화인데 보시면 크게 바뀐 거 수학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름 바뀌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행렬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죠? 행렬 왜 들어왔을까요? 행렬 왜 배울까요?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연립방 정식을 고차 연립방 정식 푸는 형태 방법이 행렬이에요. 행렬로 풀어요 사실. 그리고 행렬로 데이터 정리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식 배우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계산이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예전에 막 되게 복잡한 공식 같은 거 외운 적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행렬로 하면 어떤 부분을 연립방 정식도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행렬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AI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인공지능이요. 인공지능도 똑같아요. 그 인공지능도 어떤 레이어 하나하나 필터 값이라고 하거든요. 이 필터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글 아시잖아요. 네이버 아시잖아요. 그다음 라이코스 엠파스 들어보셨죠? 그죠? 2000년도에 나왔던 검색 엔진들이에요. 근데 검색 엔진 겉보기는 똑같아요. 겉보기는 똑같은데 지금 그 회사들이 제가 언급했던 회사들의 회사 가치의 차이는 100배 이상씩 나요. 이유가 뭘까요? 알고리즘이에요. 검색의 정확도. AI처럼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AI도요. AI의 정확도가 99%인 기업은 예를 들어 100조를 간다고 하면요. 기업 가치가 95%인 기업은요. 10조밖에 못 가요. 10조도 못 가요. 1조밖에 못 가요. 근데 90%인 기업은요. 10억 도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디에 쓰이냐에 다를 건데 공부에서 10%는 사실 별로 아닌 것 같잖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위로에서 10%는 해보세요. 운전에서 10%를 해보세요. 10% 확률로 사고나 하실래요? 10% 확률로 죽을 수 있어. 위로 맡기실래요? 되게 큰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을 조절하는 형태의 아까 함수나 연산식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AI 필터로 해서 그런 그 데이터를 연구하는 친구들이 그 고도화시키는 거예요. 그거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AI 엔진 코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필요한 거는요. 옛날에는 코딩도 어떻게 했냐면요. 저도 한국어 출신이거든요. 코딩을 옛날에 다 외워서 했어요. 요즘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F 하나 치면 독에다가 함수가 다 나와요. 갖다 뭐 하는 거예요? 갖다 쓰는 거, 조립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중요한 게 뭐예요? 알고리즘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요즘은 코딩이나 이런 것도 옛날에 뭐 씌워놓으면 그냥 처음부터 다 써야 되거든요. 외워서.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갖다 쓰는 거고요. 실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면 돼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서 그것만 갖다 놓고 우리 거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예요. 다. 요즘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앞으로 시대는 더더욱이에요. 내가 뭔가 외워서 짜는 게 아니에요. 즉 우리 아이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공부할 때 정확하게 이 개념이 어디 있구나. 이거 찾아서 내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이것만 잡아주셔야 돼요. 그 예를 제대로 했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게 앞으로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포인트예요. 그 뒤로 제가 설명드리면 뭐 일반적으로 요때 집어넣었던 거는 우리 예전에 이제 공부했던 뭐 방법 중에서 이게 뭐 방송 쪽에서 제일 큰 학원에 대한 프리 과정을 이렇게 써놓은 거긴 한데 사실 문제를 풀 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문제를 풀고자 하는 형태 이런 거 좀 잘 보시면 돼요.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내가 구하는 게 뭔지 이런 거를 습관화 시킨 거예요. 그냥 이거는 애들이 왜? 문제 하도 안 보니까. 근데 얘도 그냥 형식이에요. 근데 그냥 막 푸는 건 낫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습관화가 돼서 이렇게 만들었던 게 과거 20년 동안 많이들 해왔던 방식이에요. 수학학원들에서. 자기만의 방식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해되세요? 근데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요. 뭐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계속 발전을 뭘 해야 돼요? 점점 더 효율화가 돼야 되고 점점 더 나은 학습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학원 이름이 구주입니다. 이제 나온 건데 풀이 과정들 많이 보고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포인트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 문제를 풀어요. 자, 이 문제를 푸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죠? 문제를 푼다는 건 뭐예요? 문제는 내 머릿속에 있는 수학 개념을 정리하는 도구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연립방 정식을 풀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정식을 풀 때 알아야 할 개념이 뭘까요? 개념. 1차 방정식은 1차인데 연립방정식 미시수는 하나의 1차 방정식이에요. 식이 몇 개 필요해요? 얘를 풀기 위해서 하나 필요하죠. 미지수가 두 개인 식은 미지수가 두 개인
식은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이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해요. 미지수가 3개인 건 3개 필요하고요. 미지수가 n개인 게 4개 필요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뭐예요? 연립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처음엔 1차 방정식을 배워요. 그때 뭐만 해요? 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좌변의 미지수 남기고 나머지는 계산하고. 연립방정식 풀 때는 어떻게 풀어요? 2학년 때 배운 연립방정식이잖아요. 미지수가 2개인 연립방정식. 풀 때 뭐예요? 수거법 혹은 대입법을 통해서 한 문자를 수거해줘요. 다시 말하면 미지수가 2개 있던 2개의 식을 이용해서 연산을 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1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미지수가 1개인 식 하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확장되면 3개짜리도 어떻게 풀어요? 3개짜리도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2개를 연립해서 미지수 2개 만들고 미지수를 얘 연립해서 미지수 2개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다시 얘는 이제 연립방식 간 거니까 여기서 다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미지수가 1개인 1차원이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적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개념인데 그 개념으로 얘를 딱 풀려고 접근해요. 어때요? A, B, C가 다 있으면 이 2개 갖고 C 소거하고 이 2개 갖고 C 소거해 풀면 될 건데 얘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개념이 중요하다는 포인트가 여기서 나와요. 자, 여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얘랑 얘를 연립하면 B 또는 A밖에 못 없을 것 같고 물론 여기서 풀 때는 이거 2개 연립해서 엄밀히 말하면 뭐를 연립해야 돼요? A를 없애고 그죠? 그리고 그 식 갖고 여기 연립해서 B 없애서 C 풀고 B 대입하고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럼 그렇게라도 푸는 아이는 수학을 기본적 원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이 문제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일까요? 이렇게 푸는 아이는 기본적 뭘 안 한 걸까요? 그래도 이렇게 푸는 아이는 잘 푸는 거예요. 뭘 안 한 걸까요? 그냥 문제를 차례대로 푸는 거예요. 자기 습관대로. 뭐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를 내가 뭘 구해야 되고 이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형태의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서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건지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예를 들어 어디 여행 갔어. 프랑스 여행을 갔는데 프랑스 여행 가서 나는 어디 가고 싶고 뭔가 하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돼요? 동선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동선이 뭐인지 가장 효율적인 동선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동선을 설계 안 해준 거예요. 두 번째 내 목적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구하는 게 뭔지 보는 거 연습하는 거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아는 아이들은 얘를 어떻게 푸냐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좀 푸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렇게 푸는 경우는 얘는 어때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등급 형태 시대에서는 그죠? 1번처럼 풀면 시간이 없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1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2번처럼 푸는 아이는. 근데 사실 이것도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 문제 이전에 문제에 대한 조건을 체크하니까 얘를 더하면 되는 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걸 체크 안 하면 얘를 얘기 못하는 거죠. 이렇게 풀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내 머릿속에 어쨌든 이렇게 생각이 안 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담취할 수 있는 것이 개념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이해되시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컨텐츠는 일단 시중에 저희 시우 교재예요. 저희 학원에 쓰는 교재가 시중에 쓰는 교재인데 소신달 해석편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해석편이라는 교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의 심정을 들여 플레임 치셔도 되고 그냥 소신달 치셔도 돼요. 문제를 풀고 나면 이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정확히 풀기 체크하기 다시 선택이 있어요. 그 다음 이 문제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한 건 태블릿 학습을 설계했기 때문에 얘가 맞았을 때만 튀어나오게끔 한 건데 교재는 그게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요? 이 문제 맞고 나면 밑에 개념, 너 이거 풀었을 때 어떤 개념 의미에서 풀었어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밑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떤 연습을 시켜주느냐? 실제 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센 비스템 문제를 풀다가 시스템 문제를 풀 때 잘 풀어요 아이들이요? 못 풀죠. 어렵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얘를 어떻게 올라가야지 되게 고민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차이가 아까 첫 번째는요. 개념에 대한 연결로서 해석이 잘 되는 아이들은 잘해요. 이해되세요? 같은 반복이거든요. 근데 기본적 문제 유형을 익힐 때는 절대 못 올라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아까 개념 핵심 개념 원리법과 이게 문제가 나와요. 쌍둥이 문제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문제를 내가 풀었어요. 바로 풀 수 있어. 맞았어.